끓기 전 가장 뜨거운 순간, 식기 전 가장 냉정한 시선, 적당히 뜨거운 두 남자의 64번째 이야기. 여기는 95도소 칠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입니다. 그리고 제 앞에 군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첫 시작을 좀 약간 무겁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팟캐스트를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넘었었죠? 1년 넘었죠? 그죠, 그죠. 저희가 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생각보다 저희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은 부분에서. 음, 이제 군님도 이제 일터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도 이제 당연히 일터에서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 뭐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업종에서 일하는지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저도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엄청 바빠지기 시작하고, 모두 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게 되는 부서로 이동하게 되면서 계속 이제 출장을 다니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많이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군님도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셨는데 이제 그것도 되게 바쁘시다 보니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그건데 저 이제 항상 이제 군님에게 좀 미안한 감정이 있었죠. 왜냐면 제가 항상 출장에 나와 있으니 이 시간대도 안 맞고 어쨌든 저 때문에 이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 적응하느라 사실 많이 바쁜 관계로 팟캐스트에 평소보다 좀 되게 많이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이제 방송 준비를 떠나서. 그래서 이제 군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2주를 쉬게 됐죠.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군님도 되게 바쁜 시기고 지금도 바쁜 시기시지만, 그래서 저희가 2주를 쉬고 나니 이제 그때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방송을 했었는데, 쉬고 나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더 바빠져서 '아 이 시스템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저희가 느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렇게 느낄 찰나에. 그리고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저희 둘이 결정한 거는 '시스템의 변화가 무조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뭐 채널 삭제까지는 아니지만 콘텐츠 중단까지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어떤 선택지를 할지는 지금 너무 큰 주제이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군님과 저의 공통된 의견은 일단 저희 채널이 저희 둘에게 모두 소중한 것도 사실이고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소중하지만 저희에게도 따로 이제 소중하고 저에게도 추억이기 때문에 쉽게 놓지 못하고 이제 쉽게 결정하지 못하다 보니 일단은 저희가 2 주를 좀 쉬면서 한번 재정비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잘 했나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뭐 저희 한번 쉰다고 했는데 거의 한 일주씩 돌아가면서 녹음도 하고 근데 뭐 준비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쉬는 건 없었거든요. 근데 뭐 다만 걱정은 이제 2주 쉰다고 이제 다 어디 가시거나 그럴까 봐 또 걱정이 되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사실 아직까지 저희 둘이 결정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조율을 할까? 네.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어거지로 끌어가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마지막 에피다. 그거는 저는 아니에요. 이 얘기는 저희가 회의 때는 안 했는데 그래도 왜냐면은 저희 계속 들어주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에피를 해도 아마 그래도 제대로 하지 않을까. 괜히 이런 식으로 막 용두사미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2주 쉬고 휴식기 가지고 좀 생각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서로 조금 얘기를 하고 뭐 직접 만나거나 뭐 그래도 되고. 네. 예, 그래서 한번 결정을 그리고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군님이 말씀을 잘 해 주신 게 일단 어느 결론이 날지 모르고 일단 뭐 음, 콘텐츠가 중단될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용두사미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제 저희 들으시는 분들이 모두 다 알 수 있게 이제 그게 저희가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처음부터 좀 너무 무거운 주제를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95년생이잖아요. 이제 저희도 30살이 넘었고 저희 인생에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기에 겪겠지만 저희 인생의 과도기잖아요, 사실 지금.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 이 팟캐스트가 물려 있는데 군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 팟캐스트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지 못하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가는 느낌이 저희 둘한테도 안 좋고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약간 예의가 아닌 듯한 느낌이 들어서 특히 저는 요즘 많이 느꼈거든요. 저도 물론 이제 모르고 있었지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 저 또한 확실히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서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좀 열정이 식었던 것도 사실이라서, 예, 일단 저희가 이런 결정을 한번 내리게 됐습니다. 아직 내린 건 아니지만 일단 2주 쉬면서 좀 휴식기를 갖는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입장 표명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2주 쉬면 언제죠? 잠깐만. 18일. 그러니까 이번 18일이나 뭐 19일에 올라가고.
그 25, 22일을 빼고 그러면은 5월 9일 날 돌아온다는 얘기네요. 네, 그죠? 그쵸. 예, 그쵸. 오케이, 오케이. 예, 5월 그러면 저희 5월 9일. 어. 예, 그 주에는 이제 또 제가 출장에서 돌아와요. 그 주에. 그 군인, 근데 이게 다행일 수도 있는 게 은근히 그거네. 황금 연휴네요. 예, 또 군님도 아시다시피 그 주가 좀 특별한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장에서 돌아와요. 아, 예. 그거 가지고 할 말 있어요, 저. 아, 그래요? 예, 그거 가지고 잘 할 말 있어요. 근데 아무튼 넘어가죠. 예.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뭐 어떤 방식으로든 그때가 이제 페어웰 방송이 될 수도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저희가 개편된 방송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때는 저희가 대면으로 만나서 이제 좀 더 영양가 있는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풍부한 방송, 좀 더 정식적인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좀 예, 좀 너무 무겁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저희가 1년 넘게 하면서 이 정도로 무거운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좀 되게 어색하네요. 제가 한번 더 그 무겁게 해드릴게요. 저 네. 혹시 근황 한번 여쭤봐 주세요. 이번 주에 뭐 하셨어요? 한번 여쭤봐 주시죠. 이번 주 어떠셨어요? 근데 진짜로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전에 저희 둘이 네. 너무 바빠 가지고 거의 연락 못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보통은 이제 사실 제가 군님 그랬나? 네. 근황을 다 알고 있어 가지고 군님 네. 근황은 그냥 청취자분들에게 말해 주기 위한 용인데 사실 이번 주는 저도 진짜 궁금해요. 군님 진짜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번 주 사실 3월 말부터 이번 주까지 겁나 바빴거든요. 근데 이번 주 최근 주말에는 제가 또 생일을 맞아가지고 이제 또 잠깐 보냈죠. 자, 이제 어때요? 분위기 조금 더 무거워졌죠, 원님. 네. 저는 예. 여전하시네요. 예. 저 솔직히 키가 얘기해서 저 군님 변명 생일 한번 해보시죠. 저 군님 듣고 생일 있을게요. 내일인 줄 알았습니다. 아, 진짜 코미디인 게 지금 기억을 해보니까 거의 한 6년 동안 까먹은 카톡 기록이 제가 이거 뭐 22년도에 제가 그 핸드폰이 날라가가지고 카톡 기록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검증을 못 하는데 근데 제 기억으로는 온님이 한국 가고 나서부터 제가 온님한테 정시에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군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기억력이 괜찮은 편이잖아요. 근데 뭐 본인 피셜 그렇긴 합니다. 예, 근데 막 기억력이 나쁜 편은 어떻게 된 아니라고 거예요? 생각하는데 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군님 생일은 계속 제가 그날로 기억하고 있어요. 다른 날로. 뭔지 뭔지 아는데 예. 근데 이제는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언니 이거 그 내년에 이거 박제하시죠. 내년에 또 까먹으면은 진짜 타투 한번 하시죠. 예, 팔에다가 안 될 것 같아. 제가 이건 더 이상 제가 더 이상 우들리처럼 넘어갈 수가 없어. 제가 아, 우들리처럼 진짜 해야 될 것 I 같아요. love 군님하고 생일 손가락에 받겠습니다. 아니, 그거 해줘요. 그 보통 이제 그 RIP 하면은 이제 birthday하고 이제 deathday 음, 있잖아요. 일단 음. 그 birthday 먼저 박아주세요. 이름하고 아, 하트로 팔에다가. 진짜 너무 미안하네. 와, 이거 진짜 너무 미안하네. 나 진짜. 왜냐면 제가 이번 년은 무조건 챙긴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번 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날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었거든요. 생일 축하한다고. 이번에 안 잊으려고. 근데 아예 잘못 알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군님.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큰 실수 많이 하네요. 저희 이번에는 그러니까 저 사실 이거 저희 회의한 것 때문에 살짝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 그 5월 그 황금 연휴 얘기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 죄송. 왜냐면은 예, 갑자기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갔는데 그러네? 약간 그 그래서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은 저 대신해서라도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군님에게 생일 축하했다고 꼭 한 번씩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군님. 제가 다음부터 진짜 안 까먹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말에 벚꽃 보러 갔어요. 이제 출장에서 돌아와가지고 여자친구가 벚꽃 보러 가자 해서 벚꽃 보고 우연치 않게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홍대 근처에서 공연을 봤어요. 스탠드업 코미디. 음, 예, 근데 이제 군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굳이 제 인생에서 뗄 수 없는 4가지 요소를 하자면 당연히 스포츠, 음악, 뭐 마지막 하나가 매번 바뀌겠지만 전 코미디도 그중 하나 들어가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근데 이번 스탠드업 코미디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스탠드업 코미디를 예전에도 유튜브에서 종종 보곤 했거든요. 더군다나 군님도 아시다시피 미국 문화에서는 더 이게 성행하고 있는 문화니까. 그거 아세요? 그 스탠드업 코미디 군님 덕분에 알게 된 거? 미국에서? 진짜요? 몰랐어요. 군님이 뭐지? 아니 왜요? 물론 이제 그전에 음,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걸 유튜브에서 보긴 했는데 군님 덕분에 약간 이 문화에 대해서 좀 깊이 알게 됐어요. 군님이 그때 누구를 유튜브에서 누구였지? 보여주면서 막 엄청나게 재밌게 봤던 거 기억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다음으로 찾아본 게 케빈 하트였어요. 아, 근데 네. 보통 제가 아마 보여준 거는 유튜브도 있는데 아마 넷플릭스 스페셜로 스탠드업 코미디 많이 해가지고 네. 그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 요즘에 스탠드업 코미디는 안 보는데 누구를 보여드린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전혀. 누구지? 그 혹시 내용 기억하시나요? 그 응. 시트콤 또 했던 뭐 척앤 웰이었나? 그분이셨는데 그 머리 좀 반 까지고 빨간 음, 하- 머리 하시는 분이었어요. 루이스 CK 얘기하시는 예, 건가요, 맞아요, 혹시? 맞아요, 맞아요. 그분이었어요. 루이스 CK 스탠드업 코미디 네. 마탱이 갔죠. 예, 마탱이 그때 갔습니다. 예, 그때 미투 당하고 이제 어, 그거 보여주시면서 제가 이제 아마 그때 똑같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미투 당했다고.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좀 더 막 완전 빠져든 건 아닌데 이제 또 하나하나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코미디에서 그쪽 장르도 보게 됐는데 보고 있는데 약간 재밌더라고요. 아, 이게 한국에서도 이렇게 스탠드업 코미디가 이제 하나의 코미디 문화로 자리 잡는구나. 사실 한국에서는 꽁트 문화가 유일한 저는 코미디 장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쵸. 옛날에는 특히 이제 만담 형식의 그 일본 코미디식을 많이 가져왔었는데, 스탠드업 코미디, 저는 아직은 조금 불안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요. 왜냐면은 그 웃음 포인트나 그 썰을 풀 수 있는 것 자체, 왜냐면 그 레퍼토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좀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거든요. 그 미국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은. 그 마크 노먼드라는 이제 조로건 팟캐스트도 나오는데 굉장한 유명한 이제 코미디언인데 마크 노먼드 같은 경우는 다 적어요. 근데 그 적은 그 수첩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음. 약간 이제 뭐 펀치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를 다 기승전결을 이어가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식인데 네, 그런 걸 하기에는 한국에서는 이제 다 오픈하기 좀 그렇다.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누구랑 있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자체가 사실 안 되고 그쵸. 뭐 예를 들면 네, 술, 뭐 마약, 뭐 여자 뭐 이런 거 들어가면은 조금씩 안 좋게 보는 것도 사실이죠. 맞아요. 예, 근데 그래서 응. 생각보다 많이 열려졌긴 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근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열려 있는 게 아직도 이제 미국에 비해서 좀 적다 보니까 그 옴니버스 형식으로 스탠드업을 하셨는데 6명인가 5명이서. 근데 응. 아무래도 열려 있다고는 하지만 그 열려 있는 게 너무 적다 보니 약간 레퍼토리가 거기서 노는 느낌이라서 마지막엔 약간 지루하긴 하더라고요. 좀 선을 타는 게 조금 있어요. 예. 요즘에는 한국 스탠드업 코미디가 아마 관객을 조금 욕하면서 약간 로스팅하면서 끌어들이는 형식인데, 그 관객이랑 티키타카 하는 거는 그 아카시 신즈나 그 노래 부르는 친구 이렇게 약간 그 모건 인디언 제이, 코미디언, 모건 제이. 예, morgan 제이나 그런 식으로 약간 레퍼토리 이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래도 제일 선을 지키기에 그 자기 그 피해 안 오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죠. 근데 이게 좀 모르겠어요. 좀 애매모호한 게 많아가지고 그쵸. 갑자기 예를 들면 존댓말 하면서 약간 좀 예의 지켜가면서 이제 두 분이서 오셨어요? 약간 이러다가 갑자기 뭐 씨발 너 존나 뭐 이렇게 욕을 음, 박아버리니까 맞아요. 웃기려고 그래서 이게 뭔가 약간 무례한 건가 아니면은 싶기도 하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반말하면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확실히 좀 그런 게 있죠. 군님 말씀대로 이번에 갔을 때도 뭐 커플끼리 뭐 오신 분 있나요? 하더니 갑자기 아 씨발 존나 부럽네. 막 갑자기 막 이런 식으로 좀 물론 이제 웃기긴 하지만 약간 1차원적으로 웃기려 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리고 음,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야한 말 내뱉으면서 뭐 약간 "웃기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저는 그 부분마저도 확실히 아직 한국에서는 좀 열심히 이 문을 열라고 하는 하나의 행위인 것 같아서 그 점은 되게 높게 샀습니다 솔직히. 음. 스탠드업 코미디 얘기하니까 좀 생각난 건데 혹시 뭐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뭐 추천해 주실 만한 분은? 애초에 저의 스탠드업 코미디 선생님이시니. 스탠드업 코미디요? 네. 스탠드업 코미디는 사실 요즘에 넷플릭스 스페셜을 많이 안 봐요, 사실. 그 음. 코미디 스페셜 자체도 안 보고 그리고 그 이제 엉클 쌤이 와가지고 떼찌 떼찌 이러면서 이제 그 카피라이트 걸어버려가지고 요즘에 사실 올라오는 거는 사실 쇼츠로 뭐 코미디언들 자체가 올리는 거를 보여주는데 아마도 제가 가장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추천할 수 있는 거는 마크 노먼들 아마 요즘에 저는 가장 좋아하고 그 영국에서 오신 분 한 분 계신데 갑자기 지미카 생각이 안 나네. 말씀하시는 아, 거죠? 맞아. 지미카. 예, 지미카도 재밌습니다. 근데 지미카는 조금 매콤합니다. 그리고 약간 그래서 전 마크 드라이하죠? 노먼들을 추천할게요. 예, 다크 유머, 블랙 유머를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예, 쇼츠를 보면 재밌는데, 계속 한 2시간 동안 그러고 있으면 좀 피곤합니다. 맞아요. 예. 저도 그
케빈 하트 좋아했던 이유가 제가 아무래도 이제 군님에 비해서 영어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 더군다나 스탠드업 코미디는 진짜 말 하나로는 웃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오히려 좀 케빈 하트가 저한테 잘 맞았어요. 그 케빈 하트 특유의 톤 바뀌고 약간 설레발 떨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스탠드업 코미디 쪽에서 몸 개그 쪽에 가까우니까.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케빈 하트도 옛날에 되게 좋아했고 제가 또 하나 신기했던 거는 스탠드업 코미디가 끝나자마자 이제 거기 메타 코미디 클럽이었거든요. 뭐 좀 유명하잖아요, 네. 한국에서. 그래 갖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한켠에 있는 굿즈 판매샵에서 막 이것저것 사는 거예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랑 제 여자친구는 이제 그렇게까지 막 팬은 아니니까 끝나자마자 화장실 갔다가 바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게 2 층이었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조그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2 층에서 이거 기다릴 바에는 그냥 걸어서 내려가자.' 하고 내려갔는데 이제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코미디언들이 다 같이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음. 그래 가지고 이제 되게 깜짝 어쩔 놀랐어요. 수 없이 강매당했나요, 그래도? 예.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목 인사를 해 버렸어요.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얘기하셔서 생각났는데 뭐 요즘에 저희가 사는 곳이 사실 공연의 성지 근처거든요. 그쵸. 예. 좀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와요. 그쵸. 근데 유명하신 분들이 그리고 티켓도 구하기 굉장히 힘들고 근데 예전에 저는 대학생 때 사실 저는 콘서트 같은 거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닌데 제 친구들이 쇼를 굉장히 페스티벌 쇼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가끔 끌고 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좀 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약간 그런 그 모시핏 하는 거 친구들 모시핏 하는 거 보면서 '아 미치겠네. 저걸 왜?' 이러고 있는데 네 그때 갔을 걸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요즘에 조금 공연을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라이브 쇼를. 이것도 콘서트 군님이랑 같은 거. 저랑 풀썰 하나 있잖아요. 저희 같이 콘서트 가서 겪었던 그 하루. 뭐 그날이 아 예. 그것도 그 진짜 미스터 재밌는 박? 썰인데 예. 제가 재밌는 썰인데 제가 네. 이 사실 이 얘기를 왜 아까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좀 마무리하자면 그때 그중 만났던 코미디언 중 한 명이 이재규였어요. 그 아 미루니. 네. 블랙벨트 예.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제 여자친구가 고발했나요? 만났으니까 사진 찍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건 제가 부님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그리고 청취자분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또 격투기 팟캐스트 하시잖아요, 타 채널에서.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저희 라이벌 채널이죠. 제가 깔끔하게 사진 안 찍었습니다. 역시, 네. 제가 역시. 깔끔하게 여자친구 사진 찍자고 하는데 제가 "아 혼자 찍어. 난 안 찍을래." 그래서 여자친구가 왜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거기서 대놓고 그 95 도속 칠링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뭐 그분은 신경도 안 쓰겠지만.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여자친구 지금도 되게 아쉬워해요. 되게 사진 찍고 싶어 했거든요. 그 여자친구분은 찍어 주시지. 여자친구 뭐 타이밍을 놓쳤어요. 왜냐면 진짜 그 찰나의 타이밍에 안 찍으니까 사람들 막 달려와서 그 사람이랑 찍고 싶어서 난리 나더라고. 근데 저 뭐 이거 디스하려는 건 아니고요. 전 음. 사실 그 코미디언으로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주짓수는 잘하는 건 알겠는데 코미디언으로서는 모르겠다. 예. 음. 그 정도? 일단은 저희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사실 뉴스가 사실 좀 많지도 않았고 이미 UFC 327에서 할 얘기가 좀 많아 가지고 혹시 좀 UFC 327 리뷰로 넘어가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뭐 뉴스 같은 거나 뭐 이미 저희가 서두에 너무 빅밤을 터뜨려 버려 가지고 저희 개인적인 뉴스를 너무 크게 터뜨려 버려 가지고 어떤 뉴스가 와도 좀 흥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별거 없습니다. 뭐 사실 적어 놓은 거는 한 7줄 정도 되는데 필요 없어요. 넘어가시죠. 그럼 저희 바로 UFC 하나 예. 있어요. 저 하나 있는데 저희 항상 댓글 남기시는 분 있거든요. 근데 네. 그분 이제 숫자로 아이디를 만드셔 가지고 그 이름을 약간 호칭을 어떻게 할지 몰라 가지고 저희 애칭을 한번 지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 주시면은 저희가 어 어 애칭이나 호칭 이제 예. 누구신지 아시잖아요.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예예. 우리는. 예. 저희 애청자분. 아 그리고 저 네. 이것도 얘기하려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좀 중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사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저희 팟빵이 좋아요 수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네.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가 7 개였거든요. 뭐 적은 숫자일 수 저희 있지만 채널이? 예. 그러니까 어 저번 어. 에피소드가. 근데 그게 아 그래요? 저희 채널 어. 개설하고 나서 최다였어요. 오. 최다 좋아요 7 개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만 더 노력해서 10개 좀 채워 주세요."라고 막 얘기하려 했었는데 저희가 좀 그 일주일 사이에 좀 이런저런 일이 많아 가지고 예 좀 좋아요를 부탁드리기가 좀 약간 죄송스럽네요. 지금 저 확인하고 있는데 진짜네요. 7 개가 최대였구나. 저 이거 사실 몰랐어요. 사실은. 저도 보통 예. 그냥 한 5개 이하로 음. 항상 찍혀서 그게 저희 평균이었는데 갑자기 7개 찍혀 있길래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좀 뿌듯하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이번 주에 진짜 감사하다고도 말씀도 드리고 10개 찍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려 했었는데 예 좀 저희가 중간에 또 그런 일이 있어 버렸죠. 그래서 좀 그죠, 그죠. 예 좀 뻘쭘하긴 한데 그래도 저희 아직 진짜 그만두는 거 아니고 이제 진짜 그 2주 동안 저희 이 사실 이 2 주도 우리가 그만두고 싶지 않아서 2 주를 일단 브레이크를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방 잠깐 리프레시 하면서 좀 생각 좀 해보게. 아, 예. 우리 저번에도 리프레시 하긴 했는데,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뭐 별다른 결말이 예. 없어가지고. 예. 진짜로 방법을 강구하고 싶어서 제가 브레이크를 거는 거기 때문에 저희 그만두는 거 아니니까 너무 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300 UFC 327 프리뷰로 바로 넘어가고 싶은데 혹시 그 저는 이거 다 봤거든요. 좀 재밌어 가지고. 그래서 네. 프리림부터 얘기해도 될까요? 좀 프리림 좀 괜찮은 경기 있으셨어요? 네, 물론이죠. 케빈 홀란드랑 랜디 브라운, 저는 사실 이거 라이브로 봤어요. 어 놀랍게도. 예, 저는 그 놀랍게도 라이브로 봤는데 다 지쳐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다시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막 열광하고 있으니까 이거 뭔 일이지? 했는데 예, 그래서 다시 봤죠. 그럼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저 여자 스트로크급 랭킹 2위 타티아나 수아레즈와 랭킹 6위 루피 고디네즈의 경기였었는데 사실 타티아나 수아레즈는 뭐 군님의 최애라기보단 군님이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이잖아요. 뭐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게 아무래도 저희 처음부터 같이 해왔던 분이시기 때문에 예, 아, 어떻게 좀 애착이 가네요. 혹시 이 경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 경기는 사실 제가 안 봤습니다. 혹시 아 보셨나요? 저는 이 경기는 안 봤는데. 저 사실 출장 나와서 그 모든 리뷰 준비 그러니까 메인 카드 리뷰 준비 끝나고 심심해서 봤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게 막 리뷰라기보다는 그냥 소감 형식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군님 말씀대로 뭐 타격 면에서는 당연히 고디네즈가 더 앞서 있던 건 사실인데 저 레슬링이 예측해도 되나요? 네. 이거 틀릴 수도 있는데 혹시 길로틴으로 잡았나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 이건 틀렸네. 예. 예. 길로틴으로 안 근데 잡았고 레슬링 게임 들고 올 것 같긴 했어. 예. 뭐 애초에 레슬링밖에 없으니까 게임이. 그죠? 예. 그래서 일단 백 잡아서 그 제가 제 기억에 지금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백 잡아서 RNC로 끝냈습니다.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끝냈는데 일단은 이제 1 라운드에서는 음. 고디네즈가 좀 타격 면에서 더 앞서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좋은 모습도 보였고. 근데 이제 군님이 얘기해 주셨다시피 수아레즈가 되게 레슬링이 단조롭잖아요. 근데 그 단조로운 게 일단 기본적으로 실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탑 티어이기 때문에 그 단조로움이 지금 여자 스트로급에서는 계속 통하고 있었고 장웨일리 전까지만 해도 그 경기가 딱 이 경기였어요. 타격에서 약간 음. 당하니까 바로 레슬링 싸움, 그래플링 싸움 걸어서 3분 넘게 눌러 놓으면서 1 라운드 가져가고 2 라운드도 바로 시작하자마자 레슬링 그래플링 싸움 걸어주면서 이제 백으로 유리하게 연결한 다음에 바로 이제 RNC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느낀 게 이제 군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단조로운데 왜 6연승을 했고 어떻게 장웨일리와 타이틀전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겠다. 실력 입증했다. 딱 이 정도 경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디네즈가 랭킹 유일하게 예 말씀하세요. 유일하게 제가 아무래도 인지도가 있는 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오늘 띄웠었는데 실제로도 지금 유효 타수를 보니까 12 대 18? 그러니까 네. 정말로 아마 무슨 그림이 머릿속에서 그려지냐면은 진짜 테이크다운 하면서도 아마 몇 번은 막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압박 테이크다운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냥 이것도 어 예측인데 틀릴 수도 있어요. 음. 비슷해요. 일단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고디네즈가 애초에 하나도 못 막아냈어요. 그리고 아, 진짜요? 수아레즈는 타격에서 밀리니까 와. 바로 압박 레슬링 걸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고디네즈가 하나도 못 막아냈어요. 테이크다운을. 제가 알기로. 그래서 숫자는 3개여가지고. 네. 그렇게 거의 그렇게 끝나 버렸고 그다음 경기도 이제 보자면 저는 이제 감롯이랑 리보빅스 경기도 봤는데 이것도 수아레즈 고디네즈 전이랑 비슷해요. 물론 이제 리보빅스가 이거는 타격에서도 압도를 못 하긴 했지만 일단 리보빅스가 전 몰랐거든요. 군님도 모르셨잖아요. 저번에 프리뷰 할 때 같이 전혀 얘기했지만. 몰랐습니다. 예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일단 리보빅스의 첫인상은 되게 공격적인 타격가였어요. 적극적이고. 음. 네 되게 이제 공격이 적극적이고 볼륨도 많이 채우는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1분 만에 감롯한테 카운터 태클 들어가 그니까. 버렸습니다. 예. 저는 솔직히 이 바닥 청소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이 경기 예. 보셨어요? 이 경기는 봤습니다. 예. 그럼 군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한번. 네. 이 경기는 솔직히 별 얘기할 것도, 근데 뭐 다른 메인 이벤트에서도 얘기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기들이 많은데 이 경기는 솔직히 얘기할 것도 없이 감롯이 하던 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근데 저는 이거 감롯 레슬링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음. 들면은 어
좀 사르키안전에서 약간 엄대엄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감롯의 레슬링도 뛰어나다라는 거는 뭐 있는데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노잼 레슬링이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실력을 떠나서. 들면은 뭐 실력을 떠나서 그냥 음. 그래플링을 보는 사람으로서 좀 노잼 레슬링이라 저는 생각이 들고 좀 단조롭다고 제가 표현하는 게 약간 수아레즈랑은 다른 느낌이에요. 수아레즈 같은 경우는 약간 몰아가지고 공격적이게 그냥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음. 감록 같은 경우는 약간 이번에는 솔직히 조금 쓱박 태클이 좀 재밌기는 했는데 근데 거기서 뭔가 공격적이지 못해요. 그게 약간 좀 저는 감롯의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약간 노잼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도 하나고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판정 메이커와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경기는 판정이 안 나왔지만 뭐 다른 일례로 들자면은 메락 같은 경우는 이제 판정 메이커긴 한데 이제 같은 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재밌거든요. 음. 예. 그리고 뭔가를 계속 하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근데 이제 감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하던 거는 계속 하는데 그런 공격성이 조금 줄어들었다. 단지 이번에는 서브미션도 나오고 이번에 슥박 태클도 보여주고 이번에는 좀 여러 개를 섞어준 게 있었지만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이 재미가 터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솔직히 저는 감로 이번에 봤을 때 터진 거는 오케이인데 더 이상 레슬링으로는 재미가 좀 떨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저도 레슬링만 보자면. 저도 군님의 말씀을 하신 거 들어보니까 약간 공감이 되는 게, 그래서 그런지 감롯이 좀 자기보다 상위 랭커를 만났을 때는 확실히 좀 약간 고전하는 면이 있고, 자신보다 하위 랭커나 널 랭커를 만난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그나마 좀 재밌고 약간 유려하게 레슬링을 해가면서 이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이게 아마 이제 군님이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 경기도 리버빅스가 뭐 모르겠어요. 뭐 그 전에 얼마나 좋은 경기력을 갖고 어떠한 폼으로 이번에 랭커에 도전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리버빅스가 엄청나게 좋은 파이터라고 느끼진 않았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한 좋은 파이터는 이제 탑10 안에 드는 파이터라고 느끼지 않은 게, 적극적인 타격가에 비해서 좀 셋업 자체를 많이 깔고 가는 스타일은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군님도 아시다시피 음. 그래플링도 그렇고 타격도 그렇고 탑 레벨에서는 셋업 없이 들어가면 사실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맞아요. 그 네. 특히 1라에서 약간 그 체육관 MMA 체육관에서 많이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잽 주고 약간 싱글, 잽 주고 싱글, 잽 주고 싱글 이게 감롯이 그쵸. 좋아하는 셋업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 정도? 아마도? 예, 근데 이거는 솔직히 MMA 씬에서는 막히는 그림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뭐 사실 경기 영상 그 양상도 지금 아무래도 별 진전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백 잡고 그냥 그쵸. 톡톡 뭐 아니면은 못 일어나게 멜리턴 그 정도? 음. 왜냐면 이게 1라운드에는 좀 그래도 리버빅스가 적극적이긴 했지만 어쨌든 끌려 내려가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바닥 청소를 당한 다음에 2라운드 때부터는 약간 똑같은 대치 상황에서도 뭔가 공격적인 느낌보다 약간 수비 태세인 느낌이었거든요. 좀 되게 덜 적극적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1라운드는 공격이라도 하려다가 끌려 내려갔지만 2라운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끌려 내려가서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서브미션으로 패배하고 말았잖아요. 전 그래서 이거 보면 뭐 군님 말씀하신 대로 감롯의 한계도 좀 다시 한번 느꼈지만 리버빅스의 한계도 좀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한 경기 가지고 그 이 선수를 재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안 되지만, 전 리버빅스의 한계도 사실 이 경기 통해서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이 경기는 전 감롯이 잘했다기보다 그냥 리버빅스가 감롯의 클래스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서 뭐 이 경기 넘어갈까요? 좀 감롯이 물을 아무래도. 만났죠. 예, 그쵸. 예. 그럼 그 다음 경기 얘기 좀 하자면 이제부터 재밌어집니다. 웰터급 이게 널랭커들의 대결인데, 또 널랭커들의 대결과 함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두 길쭉이들의 경기였죠. 웰터급 케빈 미러전. 홀란드와 랜디 브라운의 경기였습니다. 딱 첫 시작하자마자 느낀 점 뭐냐면 이거 웰터급 경기 맞아? 이게 약간 저의 첫인상이었어요. 둘 다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길어? 예,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거의 외다급에서는 아마 모랄레즈 말고는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네, 이 경기는 제가 라이브로 3라는 저 사실 이거 전체적으로 뭔가 하이라이트로 봤거든요. 네. 근데 3라운드 돼서는 약간 서로 지쳐하고 좀 진전 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걸 봐서 이거 뭐지? 하고 다시 1, 2라운드를 봤거든요. 근데 폼이 조금 살짝 돌아갔더라고, 둘 다. 홀란드가 예. 둘 다. 특히 홀란드가 저는 초반에 약간 스텝 경쾌하게 밟아주면서 예, 뺨 따고 때리는 게 약간 홀란드가 그 긴 리치 치고는 그러니까 곡선 공격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체크훅도 아닌 그 뺨 따고 때리는 거 있잖아요.
뭔지 모르겠는 그 체코. 예, 그리고 좀 약간 변칙적으로 나온다고, 변칙적이라고 표현하면 웃긴데 좀 탄성 있는 타격이 있거든요. 맞아, 근데 맞아, 뭐 맞아. 랜디 브라운도 전염된 건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랜디 브라운도 초반에는 그 일라 한 절반 정도는 잽 운용을 많이 하다가, 그 왜냐면 랜디 브라운이 전진한 입장이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전염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이제 곡선 공격을 교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재밌었어요. 저는. 저는 이제 좀 하나 굳이 얘기하자면 홀란드가 평소랑 달랐던 점, 물론 다 비슷했지만 평소랑 굳이 하나 달랐던 점을 얘기해야 한다면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홀란드가 좀 더 바깥으로 돌아줬던 것 같아요. 평소 경기보다. 아무래도 이제 음. 랜디 브라운이 길잖아요. 그리고 케빈 홀란드도 이렇게 자기랑 비슷하게 긴 상대를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소보다 좀 더 약간 레그키 찾으면서 밖으로 돌아줬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랜디 브라운이 약간 깊게 치고 들어왔을 때 별다른 타격을 데미지를 못 준 것 같아요, 홀란드한테. 왜냐면 홀란드가 그럴 때마다 쭉 빠져주니까 아마 그랬던 그리고 것도 또 컸던 것 약간 같아요. 그 교환할 때 그 흘리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 케빈 홀란드 특유의 흘리는 거 있거든. 몸을 약간 틀어주면서 미묘하게 흘리는 그 각이 있는데, 심지어 그것도 조금씩 나와가지고 예전 홀란드가 살짝 생각나려다가 그래도 약간 방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붙잡고 있었죠. 그리고 이게 두 선수가 동시에 지친 게 제가 보니까 2라운드에 이제 다스토크가 좀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서 좀 일이 있었잖아요. 뭐 일이 있었다기보단 데미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 군님한테 궁금했거든요. 그 다스토크 제대로 들어간 네. 거 맞아요? 저는 제대로 들어갔다고 봤습니다. 어, 왜냐면은 결정적으로는 사실 다스 깊이는 모르겠는데 그 다리가 묶여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각을 조금 풀려면은 몸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 트라이키아이라고 하는데 네, 그 목이 이 양쪽에 그, 이게 한국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초킹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좀 각을 경동맥? 조금 죽이려면은 경동맥, 음, 경동맥이라고 하나요? 뭐 그쵸. 아무튼 예. 그래서 경동맥이 있는데 그 다리가 넘어가야 되고 돌아줘야 되거든요. 뭐 나중에는 실제로 랜디 브라운이 빠져나갔어요. 음, 예, 돌아가 다리를 빼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깊이가 제대로 들어갔다라는 의견이었어요, 저는. 예. 근데 음, 어떻게든 정신력으로 버텼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얹자면은 솔직히 케빈 홀란드 그 팔 있잖아요. 그 네, 길이 그 얇고 길잖아요. 네. 근데 또 단단하단 말이에요. 근육이 딱 붙어 있는데 지방 없이 그렇게 약간 얇고 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 팔이 다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앵간히 잡히면은 각도 조금만 바꿔줘도 힘들어요. 강한 사람이. 어, 너무 깊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초커는 사실 깊게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팔이 워낙에 기니까, 그러니까 그 그립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립 만들면은 저는 끝났다고 봤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거 3라운드 안 봤으면은 제가 저 다스 보고 아마 아 저거 끝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깊게 들어갔다 생각했습니다. 그게 또 케빈 홀란드의 또 그런 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 그래플링 게임을 그것도 이제 음. 충분히 그래플링 할 때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그것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이게 사람의 이 근질도. 좀 몰랐어요. 좀 되게 신기하네. 실제로 그래서 서브미션에서 저희가 성공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퍼거슨. 음, 겁나 오히려 긴데 마른 팔. 맞네. 예. 그럼 거의 약간 그 느낌이에요. 그 오르테가가 볼카노프스키한테 길로틴 들어가는데 볼카노프스키가 그냥 버텨서 빠져나온 것처럼 이번에도 케빈 네. 홀란드가 랜디 브라운한테 제대로 들어갔지만 버텨서 이제 케빈 홀란드가 지쳐서 나온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음. 조금씩 약간 틀어주면서 공간을 만드는 걸 보여줬거든요. 다리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도. 음. 예. 그래서 정신력으로 버텼다라는 전, 생각입니다. 전 그래서 이제 군인 말대로 실제로 그렇다고 느끼는 게 그거 음. 끝나고 양 선수 모두 급격하게 이제 체력이 저하된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부터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몰랐구나. 저 예, 지금 몰랐어요. 왜 약간 막 시작부터 좀 뭐라고 해야죠? 흐물흐물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네네네. 흐물흐물하면서 그 서로 약간 던지는데 서로 다 맞아.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약간 졸전이 시작되는 건 줄 알았는데 다 지쳐가지고. 예. 저는 이제 이게 30대 27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세 명의 저지 모두 다 모든 라운드를 케빈 홀란드한테 준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 1라운드는 관점마다 다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좀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않은데 중계진들 있잖아요. 한국 중계진들 네. 좀 다시 한번 느꼈는데 약간 보기 듣기 힘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저도 한 명의 청취자로서 얘기하자면 듣기 너무 힘든 게 왜 세 명인지 모르겠어요.
굳이. 그리고 이 음. 3명 모두가 음음음. 너무 뭐 이런 표현을 이런 워딩을 써서 죄송하지만 너무 쓸데없는 거에 집중돼 있고 혈안돼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약간 하고 그 싶 좀 호응 위주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항상 들으면서. 맞아요. 그래서 이 음. 일단 3 명이 시너지가 있지도 않고 제가 이게 왜 하냐면 1 라운드에 업킥 당하잖아요, 홀란드가. 저는 네. 그거 뭐 데미지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 업킥에 엄청나게 obsessive 돼 가지고 2 라운드 3 라운드도 계속 그 업킥 얘기만 하더라고요. "아 업킥 데미지 있어요. 업킥 데미지 있어요. 업킥 다음으로 지쳤어요. 업킥 다음으로 반사성 반응 속도가 느려졌어요."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업킥을 맞았을 수도 있고 안 맞았을 수도 있지만 맞았다고 해도 그 정도의 데미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거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저 이거 해설 있잖아요. 네. 저 사실 집중 안 해요, 해설에 일부러. 좀 아 저격일 수도 있는데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아예 집중 안 하고 그냥 언더카드는 특히 이제 라이브를 볼 때는 사실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제가 틀어 놓고 이제 바로바로 적어야 되니까 그렇거든요. 이번에 메인 카드는 다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언더카드 이제 리뷰할 때 하이라이트로 보통 보거나 아니면 TVN 들어가서 보는데 예 아예 그냥 꺼 놓거나 아예 집중 안 합니다, 해설에. 그냥 경기 양상 보면서 이제 옆에는 이제 스코어 카드 한번 켜 주고 이제 이런 거 한번 적어 놓고 기술명 적어 놓고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 근데 사실은 댓글도 저희랑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사실은. 예,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는데 이거 그 TVN에서 할 때 있잖아요. TVN에서 라이브로 해주면은 그 영어로 나와요. 음. 언더카드는. 예. 몰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라이브로 보는데. 예. 예 그런 꿀팁이 또 있었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뭐 1 라운드 얘기하자면 업킥이 뭐 있었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 라운드를 뒤집을 만큼의 임팩트는 없었다고 봐서 상위 컨트롤을 계속 하고 있던 홀란드한테 1 라운드를 줬고 2 라운드는 전 다스초크가 이미 당연히 들어갔고 그걸 떠나서도 경기 주도권 자체를 갖고 있었으니 2 라운드 홀란드. 3 라운드가 전 좀 의외긴 한데 제가 저지였으면 랜디 브라운 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타격 숫자는 오, 홀란드가 더 응, 많긴 했는데 일단 응. 압박을 더 싸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숏이잖아 숏. 그냥 방어형이잖아요. 그 압박에 대해서. 맞아. 클린치에서 때리는 건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점수 안 받거든요. 물론 이제 클린치에서 때리는 것도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엘보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툭툭 쳐 주는 깜따고. 느낌이라서 맞아요. 군님 말대로 뺨따구. 그래서 저는 이거는 큰 공격이라 생각 안 해서 그냥 그런 점과 이제 압박은 대부분 랜디 브라운이 했기 때문에 저는 3 라운드 랜디 브라운 줬는데 일단 3 명의 저지 모두 다 3 라운드 포함 모든 라운드를 다 케빈 홀란드에게 줬습니다. 전 좀 이거 약간 뭐 당황스럽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신기했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의아했다. 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3 라운드 음. 누구 주셨어요? 뭐 1-2 라운드는 당연히 저는 홀란드고. 홀란드 줬어요, 사실. 저는, 음. 그쵸. 1, 2라운드는 홀란드고, 맞아. 그리고 홀란드가 운영 자체도 괜찮았고, 그리고 더 저는 파워풀하다고 느꼈고, 근데 저는 3라운드도 사실 홀란드 줬습니다. 예, 음. 랜디 브라운이 전진하고 그 클린치로 나간 건 사실이고, 저는 사실 근데 실질적으로 뺨 따고 그 타격에 점수를 준 건 아닌데, 제가 점수를 준 부분은 랜디 브라운 전진하긴 했는데, 이게 제 눈에는 그냥 생존 클린치라고밖에 안 보여서 왜냐면 벽에서 음. 계속 그냥 밀고 그치. 있으니까 이게 뭐 테이크다운이 난 것도 아니고 실제로 테이크다운 시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잡고 생존 형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케이지가 아니라 바닥이었어. 바닥인데 테이크다운 아직 성공을 못 시킨데 그 자세 그대로 계속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이거 누가 이겼을까라고 하면은 솔직히 저는 방어하는 사람을 줬을 것 같거든요. 무게를 실은 사람이. 음. 그래서 저는 압박에 대한 점수는 사실 크게 못 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생존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뭘 시도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좀 버텨보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여기서 나왔을 때 실제로 타격을 넣어줬고 그리고 뺨 따고 타격은 사실 그거는 뭐 빼고 얘기하자면은 그래도 홀란드가 데미지를 더 줬다라는 음. 의견이었어요, 저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약간 데미지 측면에서 하긴 뭐 랜디 뺨따구만 때린 브라운? 건 아니니까. 그쵸. 뭐 이제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군님 말씀대로 또 음. 들어보니까 랜디 브라운이 압박만 했지 또 데미지를 또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보면. 근데 전 이제 그게 약간 조금 아쉬웠어. 예. 어. 전 좀 약간 오히려 반대로 봤던 게 뭐였냐면 그래도 뭐라도 한 랜디 브라운 이런 느낌이었어요. 좀 사실 무의미한 라운드기는 했어요. 제가 봤을 맞아요. 때. 그래서 저는 그 뺨 따구도 그렇고 압박도 그렇고 다 제외하고 그냥 데미지로만 보긴 했는데 이거는 뭐 좀 무의미했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제 군님 예. 말씀대로 무임했다고 느끼는 게 케빈 홀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선 두 라운드를 다 가져왔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었고 랜디 브라운 네. 같은 경우는
뭐라도 했어야 됐죠. 일단 KO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기엔 힘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체력이. 그래서 진짜 그냥 뭐 랜디 브라운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체력적으로. 그거라도 한 느낌이라서 큰 의미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둘 중 하나는 결국 진기한 기록이 깨지는 날이었잖아요. 케빈 홀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2승 그죠. 2패를 계속 꾸준히 해오는 그 기록이 깨질 것인가? 아니면 이제 랜디 브라운이 연패가 없는데 연패가 생길 것인가? 였는데 결국 깨진 쪽은 랜디 브라운이었습니다. 랜디 브라운은 결국 커리어 첫 연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생각보다 얘기를 좀 길게 해서 그 패더급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 패더급 결국 벨라토르의 신과 구의 대결이라고 해야 되겠죠. 연결고리. 랭킹 13위, 그죠, 그죠. 패더급 랭킹 13위 패트리셔 피플과 넌랭커 에런 피코의 대결했습니다. 뭐 프리뷰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했었기 때문에 뭐 이 상대 전적이나 최근 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바로 경기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놀랐거든요. 이 에런 피코의 달라진 점에 대해서. 그래요? 네. 저는 그냥 그래도 엄청 공격적이라고 저는 사실 더 놀랍다면은 이거 근데 좀 약간 바이어스한 게 저는 에런 피커보다 저는 피플한테 놀랐거든요. 저는 아, 사실 어떤 면에서요? 너무 너무 젖잘싸여가지고 저는 이제 저는 놀랐던 솔직히 건, 왜냐면은 제가 그 보여드렸잖아요. 그 좀 여론이 어떤 형식으로 기울어 있는지 살짝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예, 근데도 굉장히 저는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피플이. 음, 저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에런 피코 맘이잖아요. 어쩌다 보니. 왜냐면 제가 네. 피코가 벨라토르에 넘어온 순간부터 제가 피코 칭찬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이제 르노모피한테 졌을 때도 이제 되게 뻘쭘해했고, 이제 피코 맘이 돼버렸는데, 제가 느낀 점은 피코의 대부분의 승리가 이제 1라운드나 초반 라운드 승리인데 그만큼 되게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에요, 사람 자체가.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피코가 처음에 벨라토르에서 UFC 넘어온다 했을 때도 짧게 설명했지만, 이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레슬링 국가대표기도 하고 복싱도 하고 그 그리스 전통 무술도 할 정도로 되게 이제 격투가로서 되게 호전적인 뭐 성향인데, 뭐 이 사람이 성격이 호전적이라고는 얘기 못 하겠지만 되게 호전적인 성향이라서 그런지 되게 공격적인데, 이번에는 뭔가 좀 약간 물론 여전히 공격적이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약간 절제력을 가진 느낌이었어요, 이번 경기에서는. 음. 저는 사실 이번에 봤을 때는 뭐 피코 승리라는 거는 여지 없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럼에도 좀 공격적이라고 봤거든요. 특히 1라운드는. 그쵸. 1라운드 좀 많이 공격적이라고 봤었고,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 약간, 어, 먼저 이니시 거는 건 좋고, 그리고 카운터 칠 때 더 공격적이 약간 빨아들인다고 하죠. 그쵸. 그러니까 한번 원투 넣어줬을 때 2라운드 초반에 원투 살짝 넣어주거든요. 네. 거기서 더 안 들어가고 이제 핏볼이 들어오는 걸 살짝 기다렸다가 한번 던져주고 그 약간 따발총 체크훅인가? 네. 약간 그거 한번 넣어주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테이크다운도 한번 섞어줘.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갔는데 핏불이 리커버리 너무 잘했죠. 그래서 맞아요. 저는 여기서 사실 놀랐어요. 저는 핏불 젖잘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공격적이고 이렇게 젊은 신예가 이렇게 많이 넣고 레슬링도 좀 뭐 온님 말씀 좀 빌리자면은 좀 잘 안 섞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피지컬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피지컬로 그냥 한번 슬립이 나왔거든요. 그쵸. 근데도 리커버리가 너무 잘했어요. 벽에서 음. 일어나고. 맞는 거는 살짝 아쉽기는 했는데, 좀 데미지가 계속 쌓이는 게,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이걸 뭐 피코 단점일 수도 있는데, 피코가 타격이 약간 레벨 체인지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음. 변칙성을 줬을 때는 킥이랑 펀치를 좀 섞거든요. 근데 약간 몸을 좀 기울이는 면은 있는데, 바디로 한번 가줄 법도 한데, 바디로 가주는 척 하면서 자꾸 얼굴만 노리더라고요. 예, 근데 약간 패치가 그거를 다 잘 먹었어요. 잘 맞기도 했고, 먹기도 잘 먹고. 예. 마지막에 이제 완전 승기를 잡았을 때 이제 바디샷을 좀 중용하기 시작했죠. 그전엔 잘 안 쓰다가. 예. 예, 이제 3라운드쯤에 이제 승기를 완전 잡고 이제 핏불이 이제 얼굴 앞면을 워낙 많이 맞다 보니 앞면 가드가 두터워지자 이제 좀 바디샷도 많이 때리긴 했는데, 이제 군님 말씀대로 1, 2라운드에서는 바디샷 자체가 많진 않았죠. 바디 셋업이 많다거나. 그냥 음. 핏불의 머리를 어지럽게 했던 거는 오히려 바디 셋업보다는 그래플링 셋업 때문에 좀 핏불의 머리가 어지러웠고, 제가 이제 좀 하나 칭찬하고 싶었던 건 그거였어요. 이제 군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2라운드에서 핏불이 원투가 들어갔고 약간 균열이 생겼잖아요. 물론 넉다운까지는 아니지만 핏불이 균열이 생겼는데, 예전에는 그 상황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끝내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피코는. 근데
음. 거기서 오히려 군이 말씀대로 안 들어가고 오히려 이제 핏불이 다시 자기한테 공격을 걸러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점이 저는 확실히 좀 똑똑해졌고 '절제력을 가졌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도 공격적이긴 하지만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좀 '절제력을 가졌다.'라고 느꼈던 부분이었어요 저는. 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피코 예전 모습을 몰라서 그런 거일 수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마 제가 아는 피코는 이제 르노무 피전 피코밖에 없어가지고. 그쵸. 음. 그리고 르rum프 피전도 약간 좀 저는 너무 필요 이상 지금 다시 봤더니 물론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음. 다시 봤더니 필요 이상으로 압박이 적극적이긴 했어요, 제가 음. 보면.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쉬웠는데 다행히 이번 연에서는 그런 면이 없어서 저는 '아 확실히 발전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 하고 뭐 자기도 스스로 얘기했죠. 마지막에 이제 핏불이 되게 답답해하면서 너 나랑 맞다이 안 될 거야? 너 계속 도망 다닐 거야?" 라는 제스처를 취하니까 피코가 자기 머리를 두들기면서 "똑똑하게 해야지. 나 이제 똑똑해졌어."라는 그 제스처가 모든 거를 다 얘기해 준 게 아니었나 저는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점은 음. 이게 프리림의 메인 이벤트였잖아요. 마지막 경기니까. 그쵸? 메인 카드의 메인 이벤트에 한 명도 이렇게 좀 똑똑했을 필요가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긴 했습니다. 그 양면성을 보여주는 거였나요? 그 마지막에 예, 약간 예 그쵸. 근데 사실 약간 두 선수 마지막에 그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두 선수 다 뭐 얘기할게요. 뭐 유리 프로아치카도 그렇고 피코도 그렇고 사실 좀 되게 공격적인 성향인데 그게 이제 양날의 검으로 통하던 선수였잖아요. 근데 일단 피코는 음. 고쳤고 예 프로아치카는 저희가 좀 이따가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짧게 얘기할 거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근데 제가 예 말씀하시죠. 제가 랭킹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일단 피코는 랭커에 진입하게 됐고 저는 이제 핏불은 지긴 졌지만 뭐 맷집이 상당하다는 것도 보여줬고 또 하나는 '아 확실히 노장으로서 관록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얘기만 좀 할게요 죄송하지만. 벨라토르에서 넘어와서 못하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거는 저의 셀프 디펜스 되게 제 자가 변호일 수도 있는데 되게 늦은 나이에 왔어요 핏불. 맞아요. 예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거 가지고 벨라토르와 UFC 물론 이제 그런 댓글은 없긴 했는데 혹시나 혹여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되게 늦은 나이에 왔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데사냐도 극강이었잖아요. 근데 나이 네. 딱 35, 36 꺾이자마자 지금 3 연패, 4 연패 중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거 가지고 지금 아데사냐 못한다고 내려치지 않잖아요. 그 전체적인 커리어를 내려치지 않잖아요. 그 핏불도 넘어올 나이는 꺾였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에 넘어온 온 거기 때문에 핏불이 UFC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를 가지고 이 선수의 전체적인 커리어를 이제 평가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 38인데 그 저는 사실 피플한테 놀랐다니까요. 저는 저거 완전 솔직히 KO 날 줄 알았어요. 저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굉장히 이번 경기가 저는 그 피코가 좀 약간 스마트하게 풀어갔다 했잖아요. 근데 네.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점은 간단해요. 이 피지컬 차이도 한몫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봤을 맞아요. 때는. 예, 맞아요. 리치 차이도 그렇고 키 차이도 그렇고 그리고 힘 차이도 그렇고. 근데 패치맥스라고 할 뻔했는데 실수로. 근데 아까도 패시믹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나요? 네. 근데 패치믹스 항상 헷갈려. 근데 아무튼 피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장으로서 디펜딩도 잘하고 근데 조금 좀 카운터를 맞는 거는 사실 조금 안타깝긴 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저 이 정도면은 진짜 훌륭하게 싸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38에. 아무튼 근데 전 결론적으로는 사실 잣잘싸긴 한데 1, 2, 3라운드 저는 다 네. 피곤을 주긴 했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랑 별개로. 저는 이제 압도적으로. 또 하나 느낀 점은 이제 만약에 핏불이 뭐 감량이 가능한지 안 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평체가 평소에 어떤지 모르니까. 근데 음. 팬텀급 내려가면 지금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약간 패치믹스랑 항상 헷갈렸던 게 약간 그래서 저번에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실수로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얘기를 안 했는데, 예, 핏불 이번에 페다급으로 월장했네요. 약간 이 말 멘트를 칠 뻔했어요. 실수로. 그쵸. 이제 그 정도로 패치믹스 이제 헷갈려가지고. 너무 작다 보니까 또 패시믹스는 또 크잖아요, 밴덤급치고. 음. 핏불 너무 제가 봤을 때는 페다급에서 스몰 유닛이고, 그리고 좀 솔직히 아쉬운 거는 이번에 좀 그래플링적인 면을 특히 디펜시브 그래플링에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뭔가 해봤을 또 한데 맞아. 라는 생각을 했어요. 피코코가 근데 너무 잘 막아요. 맞아. 예,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 데미지 입은 건 어쩔 수 없는데 왜냐하면 워낙에 멀리서도 들어오고 공격적으로 빠르게 들어오니까
그것도 앞면에다가 솔직히 집중포화 공격했거든요. 바디도 섞곤 했지만 특히 킥으로 이제 바디 조금씩 찔러주면서 맞기도 힘든 거 계속 찔러주니까 어쩔 수 없이 맞기는 했는데 근데 얼굴로 되는 집중포화를 그걸 다 커버링 하면서 그 자기 나름의 카운터도 이제 간간히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저는 잘 싸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저도 저는 이제 피코 맘이니까 이제 '피코 잘 싸웠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저도 이 얘기는 하고 음, 싶어요. 피코 잘 싸웠어요. 진짜 안 쓰러졌다는 게 용하다는 게 아니라 보여줄 거 다 보여준 것 같아요. 특히 그냥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은 게 아니라 두들겨 맞으면서도 자기 공격을 넣어줄 타이밍에 넣어주긴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피코에게 데미지가 많이 안 가서 그럴 뿐이지. 그래서 좀 피코 잘 썼다고 음. 생각합니다. 뭐 이 얘기 여기까지만 해도 될까요? 뭐 더 하실 얘기 그럼요. 있으신가요? 네. 그럼 저 이제 메인 카드로 넘어가서 이제 좀 더 심층 있게 리뷰해 보고 싶은데 이 경기 좀 또 한 명의 스타가 떠나가네요. 패더급 런랭커들의 대결이었는데 컵스원슨 대 네이트 랜드웨어의 경기였습니다. 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빠르게 끝나 버려서 좀 할 얘기가 없는데 오히려 이제 컵스원슨의 은퇴 얘기로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경기부터 얘기하자면 어떻게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탐색전, 예 1 라운드 처음 시작했을 때 탐색전만 봤을 때는 확실히 컵스원슨의 타격 스킬, 스피드 이 모든 면에서 이제 스완슨이 더 이제 몇 수 위라고 봤거든요. 음, 저 이거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선슨이 몇 수 위라고 표현을 안 할게요. 전 랜드웨어가 몇 수 아래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좀 바이어스 된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약간 노장끼리 싸우는 거나 아니면 노장 대 그 뭐 피코랑 이제 피프도 그렇고 약간 노장 대 그 신예. 신성 싸우는 예. 거 보면은 신예 보면은 항상 노장 편 들고 노장 대 노장 파이팅도 보면 또 관심 있게 봐요. 예, 그래가지고 그쵸. 이것도 좀 아무래도 약간 재밌게 저희의 좀 봤는데 추억이 이입하나 있으니까. 봐. 네 그쵸. 이입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선수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폼이 괜찮았어요. 1라운드는 약간 선수 이상한 템포로 살짝 긁어준다고 저는 편했거든요. 살짝 살짝 긁어주는데, 근데 선수이 어디서 약간 느꼈냐면은 이게 긁어주는데 긁혀요. 음. 살짝 긁어주는데 랜드웨어가 긁히고 그 랜드웨어가 오히려 뒤로 빠지는데도 그 빙타를 조금씩 넣거든요. 음. 스완슨 상대로. 그런데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치. 스완슨이 이거 약간 더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하고 기업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서 저는 약간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랜드웨어가 카운터를 넣거나 아니면 조금 레그킥을 조금 쌓아가지고 이러면은 스완슨이 좀 체력 방전이나 발이 좀 묶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음음. 아니나 다를까 다 맛있게 또 먹더라고 그거를. 넣어주는 거 다 먹더라고요. 이게 좀 뭐라 그러죠? 이게 은퇴전이라서 그런지 그냥 보내기 좀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일단 준비한 음식은 랜드베어가 다 먹어 주더라고요 일단. 그러니까 진짜 저세상 음. 헤드무먼트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다 진짜 다 들어가가지고 저 놀랐어요. 저도 이제 그리고 군님이랑 이제 그 의견은 똑같은데 아마 저희가 이제 말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 같은데 저도 탐색전에서 이제 당연히 스완슨이 처음부터 막 적극적으로 공격한 게 아니라 공격을 몇 개 던져 봤는데 탐색전이니까 그 공격이 이제 맞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 이 공격이 맞네?' 해서 쪼금 더 강도를 올리면서 이제 주먹을 하나 더 넣고 한 발자국 더 깊게 들어가고 이게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딱 1 라운드 2 분이 지난 시점부터 되게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뭐 샌드백 치듯이 자신이 원하는 진짜 공격 네 자신이 원하는 공격 다 넣어 주고 근데 제가 느낀 게 예전보다 반응 속도나 스피드가 느려졌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체육관 운영하면서 경기 운영 측면에서 되게 발전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되게 약간 보는 무난하게 눈. 네 되게 무난하게 승리한 건데 제가 이걸 왜 느꼈냐면 음. 마지막에 랜드베어 KO 나기 전에 랜드베어를 막 샌드백 치듯이 막 진짜 두들겨 패잖아요. 근데 그니까 다 먹여주더라고. 제가 느낀 게 퇴로를 하나 열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랜드베어를 그래요? 저 그거 못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복싱할 때 제가 두들겨 맞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네. 꼭 잘하는 애들이 그 코너에 몰아 놓고 막 치지 않고 퇴로를 하나 남겨 놔요. 그럼 제가 이제 맞는 입장에서 맞다가 이제 길이 하나 보이니까 저도 모르게 그 길로 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카운터 훅 맞아서 크게 맞고 쓰러진 적은 없지만 이제 크게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뭐 이건 제가 좀 과하게 과대 해석할 수 있는 거지만
컵스원슨이 그렇게 샌드백 치듯이 치면서도 랜드웨어가 앞으로 한번 공격을 할 기회는 중간중간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맞아, 맞아. 그럼 예. 맞아. 약간 단타식으로 좀 반격 그 틈이 예. 있었어요. 이게 어. 완전 몰아넣는데 뭐 굳이 오. 얘기하자면 할로웨이는 완전 몰아넣으면 진짜 그냥 와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면 때려 버리잖아요. 그 루피가 드라마처럼 맞아. 예 그 원피스 루피처럼 막 고무고무처럼 막 이렇게 막 따다다다닥 이렇게 치는데 그 스완스는 거기서 느낀 점이 그 연타를 안 치고 약간 한 3 발, 4발 단발성으로 치고 한번 때릴 기회 그 반격할 기회 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주먹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도 랜드웨어가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바로 카운터 걸어 버려서 끝내 버리잖아요. 오른손 크로스 카운터 걸어서 끝내 버리잖아요. 그거 느껴서 느낀 건데 오. 아 이게 진짜 빨아들인 거다 일부러? 예 이제 아, 저는 그렇게 저는 느꼈어요. 반격인 줄 알았어. 저는 솔직히 왜냐면은 잽도 다 먹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기어하기 그 코너 몰리기 전에 약간 잽을 넣는데 잽이 다 들어가. 예. 난 그 충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게 난 뭔가 싶었는데 약간 그 다 들어가면서 저기서 보면서 이거 약간 랜드웨어가 좀 많이 위험하다. 이거 솔직히 스완슨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못 막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약간 빨아들이면서 예. 반격을 한 거다. 예 저는 아, 약간 퇴로를 하나 열어준 것 같아요. "나와." 내가 바로 카운터 일부러? 걸어버리게. 예. 그러니까 체스로 아, 따지면 제가 요즘 이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이번 음, 년부터 좀 뭔가를 새로 배워 보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군님이 추천해 준 건 아니지만 제가 군님을 보고 하는 게 체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아, 체스 하시나요, 요즘에? 체스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 앱으로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하고 몸, 있는데 몸으로 하는 체스 주짓수는 어떠신가요? 아 일단은 제가 이제 출장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일단은 제가 일단 컴퓨터 핸드폰 체스로만 하고 있는데 주짓수는 제가 나중에 출장을 좀 덜 가게 되면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걸 하고 있는데 아, 제가 거기서 이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그거더라고요. 바로 앞에서 다음 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다음 수를 보고 그 "말을 놔라."라고 얘기하는 피드백을 제일 많이 받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음. 스완슨도 내가 여기서 끝낼 수 있는데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했을 때 상대방의 공격을 예측을 하고 그다음 공격을 생각하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양반이 확실히 체육관에서 그 체육관 운영을 하고 이제 세컨을 봐주면서 이런 쪽으로 좀 운영적인 측면에서 좀 이제 '눈을 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게 또 '아 이 정도면 은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경기력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은퇴를 많이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냐면 폼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음. 저 잠깐 좀 이거 뭐 리플레이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들어올 때 약간 스완슨이 되게 프로페셔널하다고 느낀 게 일단 노래부터 일단 그냥 자기 그냥 듣고 싶은 노래 들은 것처럼 약간 상징성 두지 않고 그냥 캔디릭 라마의 TV 오프 틀고 들어오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약간 그 자기 약간 은퇴식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약간 좀 예, 그 자기 뭐 처음 약간 데뷔했을 때 틀었던 노래나 아니면은 이 노래는 저희 약간 돌아가신 저희 음. 스승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 듣고 싶은데 캔디릭 라마의 TV 오프 들으면서 그냥 들어오는데 그냥 약간 들어오자마자 컷맨이랑 호흡하거든요. 근데 보통 좀 긴장한 경직된 모습도 있잖아요. 그 체크하면서 약간 네. 손 한번 체크하고 뭐 이 한번 봅시다. 그리고 약간 파워컵 한번 만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약간 그 경직된 선수들은 약간 좀 액션이 크거든요. 근데 스완슨 같은 경우는 그 파워컵 그러니까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것도 그냥 툭 하고 이빨도 그냥 쓱 한번 해주고 그냥 미소 한번 지어주고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올리베라랑 친한 그 컷맨 한 명 있는데 네네. 그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되게 그냥 뭐 왔어? 그러면서 오늘 운동하러 왔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와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폼이 아직은 좋지만 그래도 진짜 갈 때가 되긴 했구나. 선수도 약간 이 자기 집 마냥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거 보니까 그렇지 오래 있었지.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진짜 고인물이죠. 그러니까 진짜 약간 고인물.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약간 오늘 뭐 들을래? 약간 음. 그런 것 마냥 들어오길래. 예. 저는 이제 뭐 이거 한 가지 그냥 약간 내기 아닌 내기 하고 싶은데 예측으로 하죠. 내기 네. 말고. 음. BKFC 옵니까 안 옵니까? 선슨요? 네 저는 뭔가 비주얼로 봤을 때는 BKFC 올 것 같은 비주얼이긴 하거든요. 맞긴 한데 이벤트성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체급이 지금 패더급이잖아요. 근데 그쵸. 감량 안 하고 그냥 우리 누구야? BKFC 킹 마이크 마이크 페리. 페리처럼 그냥 하고 뛰고 싶은 체급 뛰잖아요, 솔직히 다들. 네 그 그쵸. 이벤트 매치 잡으면은 체급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붙여주는데 뭐. 근데 그 와중에 패더급이 살짝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지금 평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키가
라이트급, 웰터급, 패더급, 뭐 벤터급 다 커버하는 그런 키, 그 리치라 가지고 BKFC 한에서는 당연히 UFC는 절대 아니고요. 그쵸. 예, 그냥 뛰고 싶은 체급도 그냥 자연스럽게 뛸 수 있는 체급이긴 한데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BKFC로는 저는 음. 제가 생각하기 선수님. 뭐 저는 루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어, 궁금했어요. 왜냐면 비주얼 자체가 이제 BKFC에 어울리는 비주얼이니까. 그러니까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약간 예, 그 찰스 브론슨인가? 예. 그분처럼 수염까지 있어서. 사실 좀 약간 선 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생긴 거는 꼭 나치 숭배하는 사람, 약간 나치 지지자 같이 생겨가지고 켄딩 라마 근데 옛날 TV 컵선스 그 잘생겼었어요. 컵선스 옛날 그 코수염, 비포 코수염 보면은 미남이었어. 저는 그 어. 최두호 선수 경기할 때만 해도 진짜 잘생겼다 느꼈어요. 되게 상남자 같이 생겼다. 그때 아마 머리카락이 있던 선수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아요. 맞나요? 어. 짧은 머리 버즈컷 했을 때.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때 진짜 미남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수염 기르고 나서부터 조금 이상해졌어. 그쵸. 그때부터 이제 진짜 그냥 어. 뭔가 프리즌 브레이크에 나올 것 같은 그냥 백인 나치 지지자 같은 느낌. 그러니까, 네. 약간 그런 바이브가 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경기 얘기하자면 라이트 헤비급 랭킹 10위 도미닉 레이즈와 랭킹 12위 조니 워커의 대결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 경기 프리뷰하면서 얘기했던 거는 두 선수 모두 실신 아티스트다 보니 절대 판정은 안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제가 격알못인 거 인정했죠. 예, 바로 판정 갔습니다. 근데 둘이 의식했나 봐. 그러니까 제 리뷰 웬만하면은 이렇게 1, 2, 3라운드 하면은 뭐 사실 언더카드는 오늘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제가 대충대충 하거든요. 솔직히 이게 재밌는 경기 그쵸, 아니면은. 근데 웬만한 메인 카드는 힘 좀 많이 줘요. 그쵸. 특히 이제 이번에 넘버링은 아즈마 더더욱. 코스타도 그렇고, 아즈마 코스타도 그렇고, 블레이즈 호킷도 그런데, 근데 이번에 몇 줄이야 이거? 하나, 둘, 셋, 네 줄 썼어요. 다섯 줄 썼네. 예. 레이즈랑 워커 제가 다섯 줄 썼거든요. 1라운드 좀 썼어요. 시작부터 화끈하게 시작하는 둘. 적당히 시작해도 되는데, 액션은 크지만, 근데 유의미하다고 보기 힘든 1라운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2라운드는 마찬가지였다. 조니 워커의 테이크다운 시도 물음표, 무의미. 3라운드도 무의미. 그냥 무의미라고 적어놨어요. 진짜 서로 약간 그 테이크다운 실신 아티스트인 거를 의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 굉장히 이 키워드가 무의미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별 진전이 없었던 경기였던 걸로. 전 둘 다 전사의 심장은 아니라고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저는 오히려 둘 다 실신 아티스트라는 걸 서로 알고 있다면 내가 음, 실신 당할까 봐 무섭다가 아니라 내가 실신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어야 되는 게 오히려 전사의 심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두 선수는 반대로 내가 실신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머릿속에 깊게 자리 잡았던 것 같고, 저도 군님이랑 똑같아요. 근데 경기 시작했을 때는 둘 다 적극적으로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탐색전에서, 그러니까 바로 막 음, 달려들고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한 명이 뒤로 빠지거나 아웃파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뭔가 적극적으로 그, 영어로 토트 토죠. 그 이제 발을 맞대고,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싸워서, 아, 그치. 이 경기 디시전 없지. 하고 있는데, 점점 탐색전이 길어져. 제가 이제 전 경기에서도 얘기했지만, 컵 선수는 딱 탐색전에서 적당히 이제 간 보고 바로 공격을 적극적으로 한 거에 비해서 전 탐색전이 계속 길어지는데 이때쯤이면 둘 중 한 명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계속 탐색전만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다가 3라운드가 끝나버렸어. 저는 조금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탐색전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판정 기준은 저는 요즘에는 데미지에 많이 주기는 해요. 그쵸, 요즘에는. 예, 요즘에는 데미지에 많이 주고 그래플링도 사실은 그래플링은 조금 약간 옛날 기준점을 주긴 하거든요. 저는 그쵸. 약간 그 상위 포지션별로 약간 좀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오님이 보셨을 때 이 판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1, 2, 3라운드 다 탐색전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워커를 줬거든요, 다. 다 준 건 아니고 전 총점은 다 워커가 앞섰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레이즈가 가져가 버렸어. 뜬금 둘 다 약간 좀 황당한 표정을 좀 지긴 했는데. 이게 이제 29대 28 스플릿인데 제가 안 그래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준비해 왔어요. 이게 음. 29대 28 스플릿인데 스코어 카드 자체가 똑같은 저지들이 단 한 명도 없을 뿐더러 세 세상에. 명 모두 같은 라운드를 준 라운드가 없어요. 다 헷갈렸나 보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진짜 그만큼 뭐 졸전이라고 할게요. 접전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졸전이었던 게 응. 단 한 라운드도
3명 모두 준 라운드가 없어요. 저도 근데 생각해보면은 약간, 저도 보통 제가 방금 얘기 드렸잖아요. 그 판정 기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예. 그리고 약간 데미지 중점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제가 쓴 글에도 1라운드 누가 가져가고 2라운드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전반적으로 조니 워커가 이겼다? 라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저도요. 그게 다예요. 저는 어. 이제 굳이 이제 심판들의 편을 들자면, 이제 뭐 드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굳이 이제 납득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조니 워커 죄송합니다. 도미닉 레이즈의 공격이 좀 더 컸다? 이 데미지 말고 그냥 액션이 컸다 정도? 액션이? 예. 뭐 아니면 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조니 워커는 사실 얼마 전부터 그 밖으로 빠져주면서 레그킥 차는 거 많이 했거든요. 이 한 두 경기인가 세 맞아요. 경기 전부터. 왜냐면 아시다시피 장민영 전도 약간 크게 뭐 없이 레그킥만 찾으면서 바깥으로 돌다가 흘려주기 바빴고, 근데 그 레그킥 주식 투자가 대박 나면서 갑자기 전세가 역전된 거잖아요. 이제 그 전까지만 그 해도, 3전 터졌지. 예, 그쵸. 이 비트코인 터졌잖아요. 그 레그킥 예. 주식이 적금이. 왜냐면 장민영 전도 계속 밀리다가 갑자기 장민영이 혼자 레그킥에 꼬꾸라져 버려가지고 좀 뜬금 승리를 한 건데, 똑같아요. 이번 레이스전도 계속 그냥 바깥으로 돌면서 무리 안 하고 레그킥 차주는데, 뭐 그나마 그 타이밍에 레이스가 좀 더 크게 휘둘렀다가 된 것 같은데,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둘 다 똑같아요. 저는 내 군님이랑 똑같이 어 좀 조니 워커가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이 주도권을 가져간 느낌이긴 했어요. 저도. 그나마 나왔다? 예, 그나마 낫다. 뭐 전 또 하나 느낀 게, 울버그가, 아 죄송합니다. 그 레이스가 울버그랑 할 때 포켓 안으로 들어가다가 그냥 맞고 쓰러지잖아요. 사실 전 그 레이스가 되게 적극적인 그 인파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포켓 안으로 접근할 때 되게 디펜스가 안 좋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경기에서 약간 그거를 의식했는지 엄청 깊게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조니 워커 상대로. 근데 저는 이게 또 하나 느낀 게, UFC 선수라면, 탑 컨텐더라면 자기가 약점이 있는 부분을 고쳐서 나왔어야지 그걸 안 하려고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전 그것도 약간 의아했어요. 음. 예. 근데 저 해설분이 얘기를 했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와중에 약간 그런 부분을 조금 레이즈가 테크니컬하다 음. 아니면은 운영적인 면을 풀어갔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가 굉장히 힘들습니다. 왜냐면 레이즈 장점이, 제가 기억하는 레이즈는 사실 그 킥에는 조금 무의미하고, 레이즈가 사우스포로서 좀 카운터도 잘 쳐주고, 그리고 그 투가, 길쭉한 투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특히 카운터에서. 예, 그래서 약간 포켓 안에서 싸우는 것도 레이즈에게는 어느 정도 저는 이득을 취하기에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레이즈가 아니었어요. 이번엔 확실히.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냥 둘 다 쓰러지지 않는 걸 목표로 한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파이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없고, 음. 뭐 당연히 끝나고 옥타곤 인터뷰도 없었죠. 음. 그거는 저 캐치를 못했어요. 예, 그랬나요? 없었습니다. 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즈가 되게 완전 뻘쭘하게 의외네. 이제 약간 사진 찍고 내려가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거시기 하네요. 예. 왜냐면은 그래도 메인 카드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카드가 아무래도 메인 카드 중에서 유일하게, 근데 메인 이벤트, 저는 재밌다면 재밌어요, 음. 저는. 메인 이벤트 재밌게 봤거든요. 보기는 재밌었습니다. 황당하긴 했지만.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메인 카드에서는 그나마 재미없던 카드 뽑으면 이 카드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재미적으로는. 맞아요. 저도 똑같이 어,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그 다음 경기도 바로 넘어가자면, 헤비급 랭킹 네. 5위 커티스 플레이즈와 넌랭커 조시 호킷의 대결이었습니다. 이겨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좀 군님의 의견이 먼저 궁금하네요. 이 경기에 조금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사람들이 호킷이 약간 더티복싱 플러스 그리고 거칠음이라고 약간 그런 부분을 칭찬을 했는데, 저는 사실 호킷의 디펜스에 조금 중점을 두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상모 돌리라고 하거든요. 네. 혹시 아시나요? 탕무도? 예, 그 상모 돌리기.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합입이 좀 잘하는 건데, 그러니까 펀치가 날라오면은 보통 그 트레디셔널 복서처럼 약간 블락을 한다거나 패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킹, 뭐 위빙 뭐 하거나, 거리를 벌려, MMA에서는 특히 이제 많이 하는 거는 약간 스웨이백 하면서 거리 벌려주는 거 하는 게 있는데, 합입이 진짜 저질 타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합입이 택한 디펜스는 상모 돌리기예요. 머리를 돌려요. 아, 헤드 머리를 돌리면서 무먼트? 피하거든요. 헤드 무브먼트라고 부를 수도 있나? 근데 뭐 그냥 계속 그냥 한쪽으로 그냥 계속 돌리는 게 있는데, 호kit이
약간씩 그런 흘리기식 그런 식 약간 흘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 상모 돌리기를 하면서 자꾸 좀 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1라운드 말고 2, 3라운드에서 조금씩 제가 터졌다고 느꼈던 게 1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호킷이 전진하면서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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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블레이즈는 생존 테이크다운 하면서 그리고 뭐 머크 스백까지 잡혔는데 케이지에서 나오더니 갑자기 블레이즈도 아 새끼 봐라 야 나 음. 대 힘든데 하면서 갑자기 난타전 시작을 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1라운드는 사실 블레이즈 줬어요. 근데 2, 3라운드에서 제가 터졌다고 어 느꼈다고 느낀 부분은 뭐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있긴 했지만 그거 다 넘어가서 타격 교환이에요. 타격 교환을 하는데 블레이즈가 조금씩 계속 손해를 보거든요. 음. 그리고 3라운드부터는 초반부터 반응을 못해요. 그 펀치 교환에. 음. 호킷이 잽을 넣는데 블레이즈 한 박자씩 넣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헤비급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교환을 하면서 호킷이 상보 돌리기로 약간 데미지를 피해주고 블레이즈는 데미지 계속 축적되고 교환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이유였지 않을까 싶어요. 데미지 관리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그쵸, 그쵸. 놀랍지만. 전 이제 또 하나 느낀 거는 이제 군님이 다 설명해 주셨으니까 전 좀 다른 측면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1라운드 일단 두 선수 다 끝낼 타이밍이 있었고 그 끝낼 타이밍에 기어를 올렸죠. 근데 둘 다 끝내지 못해 버리면서 이 체력이 가스 탱크가 둘 다 바닥 나 버렸어요. 1라운드 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2, 3라운드를 되게 처절하게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독파이트를 해버렸잖아요. 처절한 싸움을 해버리면서 이 경기가 되게 재밌게 흘러갔는데 그러니까 경기 그 퀄리티랑은 별개로 근데 일단은 블레이즈가 전 좀 느꼈던 게 호킷의 파워에 좀 당황을 하는 느낌이었고 처음에 그래서 다운도 당했고 근데 블레이즈가 일단 음. 금방 돌아왔고 또 두 번째는 확실히 호킷이 레슬러 출신이어서 그런지 블레이즈 레슬링을 다 막아내긴 하더라고요. 그쵸. 1라에서 나온 거 뭐 그거는 테이크다운이 있었다고는 보는데 예, 뭐 뭐 못 거기서 눌러놨으니까. 백까지 잡긴 했지만 네. 맞아, 맞아. 근데 2라운드 노 셋업 테이크다운은 아주 좋았습니다. 디펜스 아주 좋았어요. 기가 막히게 막았어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 그게 뜨고 있더라고 유튜브에서. 그 헛킷이랑 보니칼이랑 대학 레슬링 무대에서 붙었었더라고요, 실제로. 모니컬이 이겼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영상이 실제로 바이럴 되고 있는데 진짜 그것처럼 호킷이 블레이즈를 상대로 택다운을 디펜스를 되게 기똥차게 해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레이즈가 오히려 더 말려버렸는데 전 여기서 이제 굳이 하나 얘기하자면 호킷이 좀 생각보다 파워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기대 이하였던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블레이즈 상대로 넉다운 한두 번 시켰고 그리고 이제 그러기도 한두 번 음. 만들어냈지만 사실 그 정도 경기력에 블레이즈가 사실 거의 수비를 안 했잖아요. 그냥 너무 이제 개판 싸움으로 갔으니까 그 정도 양상이었으면 그래도 KO는 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했어요. 호키를 상대로.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블레이즈가 저희가 사실 블레이즈를 알고 있는 거는 헤비급에서 진짜 대표적인 그래플러, 대표적인 레슬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적어도 한 번쯤은 끌고 내려가서 좀 유의미한 시간을 보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좀 블레이즈한테 들었고 그러면서 또 하나 든 생각이 이제 블레이즈의 레슬링이 헤비급에서 예전만큼 경쟁력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날카로운데요? 예. 왜냐면 군인도 음.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전에 봤던 블레이즈는 진짜 무한 압박이었잖아요. 물론 케인 벨라스케즈급이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약간 음. 헤비급 완 직원. 예. 헤비급 치고는 되게 이제 무한 압박을 하는 그래플러였는데 이제는 그것도 잘 안 통하고 왜냐면 그 직전 경기 그 제가 좋아하는 이름 이제 쿠니에프 상대로도 그렇게까지 레슬링을 싸움을 효과적으로 가져가지 못했고 이번 경기에도 더더욱 그랬고 물론 아무리 상대가 NCAA 레슬러라고 출신이라고 하지만 한 번쯤은 저는 끌고 내려가서 유의미한 시간을 보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서 블레이즈도 이제 예전만큼 경쟁력이 없겠다. 특히 레슬링 부분에서. 그리고 레슬링 장점인 선수가 레슬링에서 경쟁력이 없다면 이 선수 자체가 경쟁력이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좀 날카로운 시선을 한번 보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점은 블레이즈는 데이나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헤비급에서 모든 하드 펀처들을 만나서 저 고생을 하는지 라는 생각이 좀 중간중간 들긴 했습니다. 의문스럽기는 해요. 네. 특히 이제 넌랭커드 붙여주는 거 보면은 좀 짜치긴 하고, 그리고, 약간 호킷이 좀 관종 그쵸. 흉내를 내더라고요. 네이트 디아즈 흉내 많이 내죠. 웨이엔에서. 그래가지고, 뭔가 지시를 받았나? 약간, 약간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나 싶기도 한데. 근데 저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이즈가 좀 말렸다는 운영을 못했다는 의견이에요. 저는 사실. 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라에서 천천히 했어야 돼요. 음, 1라에서부터. 근데 약간 1라 저는 왜냐면은 특히나 1라는 저는 블레이즈가 가져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2라운드부터 약간 호켓이 전진할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쵸, 당연히 약간 노빠꾸로 들어올 걸 알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블레이즈는 사실 뒤로 빠지면은 안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쵸. 노스럽 테이크아웃 날리고, 그리고 케이지까지 끝까지 아예 그냥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약간, 이미 1라에서 운영을 못 해가지고 체력이 빨린 상태인데, 거기서 타격 교환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최악의 운영 아닐까. 그리고 뭐 3라운드에 넘어갔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별, 박자가 맞지도 않았죠, 결국에. 그쵸. 저 생각엔 아마 이 음, 게임 운영 자체가 밀린 게 1라운드 초반에 음. 꽤 이른 시간에 넉다운을 당하잖아요. 넉아웃이 아니라 넉다운을 당하잖아요. 이제 예. 그때 이제 좀 말린 것 같아요. 거기가 좀 있었나? 예, 이제 그니까 그게 조금 조심했어야 돼. 그 너무 아쉬웠어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이 경기가 되게 수준 이하인 것 같아서 호켓이 수준 이하인가 보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블레이즈가 꽤 오랜 시간 동안 탑5 자리를 지켜왔다는 거를 고려해 보면 호켓이 재능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이게 과연 UFC 헤비급의 문제인가, 후kit의 문제인가, 블레이즈의 문제인가, 의문점. 이제 이게 또 의견들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게 또 밝혀질 게 이 경기 끝나자마자 데릭 루이스와 호kit의 경기가 백악관에서 잡혔습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이거는 후kit이 이길만 하다, 솔직히. 그리고 저는 오히려 호킷이 데릭 루이스 빠따를 못 이길 것 같아, 못 버틸 것 같은데? 둘 중에 한 명은 진짜 한번 문제 한번 제대로 날 거예요. 예, 예. 저는 그 생각도 저는 동의하거든요. 네. 빠따가 워낙 좋으니까. 근데 저번에 데릭 루이스 경기력 보고는, 이거 약간 그냥 코끼 띄우는 게 있는데, 맞다. 그리고 특히 맞아요. 아메리칸 대 아메리칸이니까 그쵸. 아무래도 좀 지금 UFC 브라큰 카드가 워낙에 그냥 외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메리칸 두 명이 잡힌 거 참, 그림이 아주 마음에 들 거예요. 참고로 데릭 음. 루이스는 우리 도널드 트럼프 옹의 추천 선수입니다. 오, 진짜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UFC 327 넘버링 카드 직관하러 왔잖아요. 그때 이제 네네네. 트럼프가 데이나한테 얘기했다고 정확한 건 아닌데 들었던 건 이제 제가 들었던 정보는 그거였어요. 데이나 화이트한테 얘기했대요. 데릭 루이스 경기 안 뛰어? 백악관에서? 왜 안 뛰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경기 잡아야겠다 해서 그날 바로 호키한테 너 경기 뛸 수 있어? 라고 물어보고 바로 경기 잡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데릭 루이스가 좀 웃긴 게 사람들이 약간 야 그 데릭 루이스 그래도 아예 맨날 지는 선수는 아니잖아. 요즘에 그래도 좀 이긴 경기도 있잖아 하는데 이긴 경기 보면은 다 1라 초살 KO 아니면 다 져요. 그 초반에 약간 피곤한 비슷해요. 반짝하다가 네, 예. 1라운드 1분도 안 지나서 KO를 내거나 아니면은 그냥 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솔직히 그 월드 아코스타 폴테즈 아코스타전에서는 제가 아마 이렇게 평했을 거예요. 그 데릭 루이즈가 중간에 그냥 포기했어요. 맞아. 예. 그건 무조건 아예. 포기해요. 예. 예. 왜냐면 예. 이상한 잽에 그래서 갑자기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솔직히 이거 좀 할리우드 액션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럼 전 또 이제 이 얘기를 끝으로 이제 저희가 다음 경기로 이제 넘어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흘렀다 보니까 다음 경기로 넘어가고 싶은데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UFC 327 저희가 리뷰할 마지막 경기 라이트 헤비급 6위 아자마트 누르자카노프와 미들급 랭킹 14위 파울로 코스타의 대결했습니다. 이건 모두 다 아시다시피 파울로 코스타가 월장을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이 경기를 이번 UFC 327 넘버링 마지막으로 리뷰할 경기라고 얘기한 이유는 다음 경기가 리뷰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좀 리뷰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째 보였어요? 저는 약간 코스타 몸 상태가 생각보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뭐 이 경기 전까지만 해도 코스타가 라이트 헤비급인데도 불구하고 감량하는데 좀 엄청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는 루머가 좀 인터넷 여론이 많았는데 저는 그거랑 별개로 되게 코스타의 몸 상태가 되게 좋아 보였어요. 미들급 시절보다 좀 더 몸, 통통 튀는 느낌이고. 저는 몸 상태로는 동의합니다. 몸 상태 아주 좋아 보였고요. 그리고, 굳이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많은 분들이 약간, 코스타 전성기 폼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매치업이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상성적으로도. 예, 특히 라에에서 아주 좋은 매치업이 들어왔고, 그리고 코스타가 사실 그, 미드급에서도
빅 유닛이긴 한데 리치가 살짝 아쉽거든요. 맞죠. 근데 그거를 약간 킥으로 좀 극복하거나 아니면은 근접하면서 파워로 좀 이겨내는 스타일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자막과의 매치업이 아주 성공적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통통 튀는 그런 스텝들, 가벼운 스텝들이 더 멋져 보였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점은 이제 빠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게 이제 아자맛이 좀 빠르다 보니까 코스타가 밑에 체급에서 올라왔어도 스피드에서 우위를 못 가져갈 것 같다고 제가 프리뷰 때 얘기했는데 확실히 스텝 자체가 통통 튀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코스타가 스피드 면에서도 밀리지 않아 보였고 실제로 밀리지 않았었고 그리고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반대 스탠스에서 나오는 코스타의 뒷발 바디킥 이게 좀 되게 위협적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이게 코필로프전에서도 그 둘의 스탠스가 반대 스탠스다 보니까 그 코스타의 뒷발 바디킥이 좀 유용하게 먹혔잖아요. 유효하게.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 뒷발 바디킥이 되게 유효하게 먹혔고 1라운드에 제대로 이제 한두 번 들어가다 보니까 그 장면이 있어요. 킥 모션만 하는데도 아자맛이 되게 이 바디를 엄청나게 큰 액션으로 막아내라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특히 킥 캐치를 조금 하려는 것 같은데도 캐치 못했어요, 결국은. 맞아요. 그치 좀 확실히 그게 어. 데미지가 있어 보였고 이게 음. 그 코스타가 바디를 제대로 몇 번 두들겨 주니까 이제 이 바디로 셋업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머리 쪽으로 발을 찰 수 있는데 그렇게 무리 안 하고 1 라운드니까 바로 레그로 내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킥들을. 음. 예 그래서 이제 약간 말씀하세요. 속도를 낮춰주죠, 예 네 점점.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아마추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저희의 이 타격 메커니즘은 바디를 때려 주고 바디를 이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헤드로 그 킥이 날아갈 것 같은데 반대로 코스타는 1 라운드다 보니까 '뭐 당장 끝낼 필요 있어? 길게 봐야지.' 이런 느낌으로 그냥 바로 레그킥 두들겨 주면서 군님 말대로 속도를 늦춰 주더라고요, 아자마스 속도 자체를. 그러면서 저는 이제 느꼈던 게 '아 이거 전략 좋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진짜 많은 선수들이 운영 측면에서 늘어서 왔잖아요. 혹은 이제 필요 이상으로 음. 경계한 우리 도미닉 레이저, 조니 워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운영 측면에서 되게 많이 늘어서 왔잖아요. 코스타도 그렇고 컵스 한슨 뭐 피코도 그런 층에 속하고 하는데 '우리 왜 메인 이벤터는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경기를 그 제가 지난주 아우트로 하면서 여쭤봤을 때 가장 확신하는 경기가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아자마카 코스타를 뽑았거든요. 코스타의 멘탈리티 때문에 특히나. 그쵸. 그 메인 카드에서만 그렇게 제가 아마 뽑았고, 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온님은 이제 컵선스가 레이트 랜드웨어를 뽑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보기 좋게 틀렸죠? 근데 그 느낌을 1라운드에서 확실히 받아버렸어요. 근데 언제 받았냐면은, 그 아이포크 이후로 좀 급하게 음. 받기는 했습니다. 예, 왜냐면 코스타가 조금 더 빡세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코스타 약간 시그니처잖아요. 이 그쵸. 특히 미드킥이. 그쵸. 근데 이 미드킥이 시그니처라고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사실 너무 세게 치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탈리안 우리 선수 미들급의 우리 마빈 베토리. 예 배토리. 예. 배터리도 한 맷집 하거든요. 그쵸. 근데 배터리가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코스타가 약간 설렁설렁 하는데도 그 킥 맞고 배터리가 그 킥 좀 살짝 위험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데미지가 있었던가? 약간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자마시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는 게 맞지 음.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합니다. 이때 제가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2라운드에서도 같은 전략을 하는데 갑자기 반응이 코스타가 이때부터 조금씩 달라져요. 그쵸. 1라운드 아이포크 이후로도 빡세게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2라운드부터는 어 감을 조금 잡았다는 느낌 저는 받았거든요. 음.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1라운드에서는 어느 정도 그 펀치가 달락말락한 거리였는데 2라운드에서는 아예 퍼칭 거리에서 안 나가면서 받아치더라고. 음. 예. 거기서 갑자기 이제 아즈마즈 2가 터지고 그리고 그 아즈마시 콤보를 넣으려고 하는데 진짜 빡치는 게 보이는 게 코스타가 클린치 묶다가 되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 가지고 거기서 약간 코스타가 살짝 여지를 줬다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클린치로 묶는 게 그래도 이게 약간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한 게임 플랜 안에는 가 들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쪼끔은 했어요. 저는 오히려 약간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게 저는 그게 예. 오히려 코스타의 약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점이기도 한 것 같아. 약간 코스타가 승리의 주도권을 가졌잖아요. 어쨌든 그 바디킥 셋업이 그니까. 유효하게 먹히기 시작하면서 뭐 셋업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바디킥이 유효하게 먹히기 시작하면서 레그킥으로 내려가 주고
그러니까 이제 아자맛의 머리가 되게 복잡해져서 승리 주도권을 가졌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군님이 말하신 대로 펀칭 거리를 좁혀주더라고요. 뭐 일부 좁힌 건지 아니면 좁혀진 건지 모르겠지만 좁혀졌고 그때부터 이제 아자맛한테 공격을 좀 맞기 시작하고 압박당하고 바디샷 공격당하면서 좀 약간 밀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가 주도권을 약간 밀리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좀 아쉽다는 게 약간 불필요했거든요. 그 주도권이 사실 뺏길 필요가 맞아. 없었는데 뺏긴 느낌이라서 좀 그랬고 또 하나 느낀 점은 미들급 시절과는 다르게 좀 아웃파이팅 위주로 해 주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텝 자체를 좀 더 많이 띄워줬잖아요. 아웃파이팅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약점이었던 체력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났던 것 같아요. 좀 약간 급격하게 소진된 음, 느낌이었고 2 음, 라운드부터 2 라운드 중반부터 갑자기 경기력이 엄청 저하되거든요. 그리고 2 라운드에 그 장면이 있어요. 실제로 코스타가 엄청 숨을 몰아쉬는 장면이 있는데 딱 그 시점을 기점으로 경기력이 갑자기 루크 라콜드전으로 변해 버려요. 음.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3 라운드는 체력이 약간 예예. 바닥치면서, 근데 다행히 이제 3 라운드에 좀 쉬고 나와서 큰 공격을 이제 몇 번 하면서 이제 그때 경기가 KO로 끝나 버렸으니까 다행이지 저는 그 장면이 좀 포스타의 장점과 약점을 둘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발력은 갖고 있지만 그 폭발력을 장시간 이끌어 줄 이 연료는 부족한 게 딱 보였던 것 같아요. 장점과 약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조금만 더 단점적인 부분을 얘기를 한번 더 얹자면은, 저는 코스타가 라에에서 약간 사람들이 약간 라에가 맞았어. 약간 라에 음. 오니까 자기 폼 돌아온 거 봐. 라고 했었는데, 저는 동의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코스타가 라에가 들었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쵸. 그리고 전성기를 지난 거는 사실 어느 정도 팩트는 맞긴 한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상성과 전략과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런 코스타의 그 장점들이 아자맛의 단점으로 확연히 그런 상성이 들어맞았어요. 음. 그러니까 전략뿐만 아니라 그 기존에 해왔던 그 코스타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쵸. 특유의 그 시그니처 미들킥, 특히나 그 미들킥, 그게 그냥 잘 이제 아다리가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굳이 라에서는 이게 먹힐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왜냐면 아자맛이 워낙에 있거든요. 라에서는. 음. 아, 작진 않지. 작은 거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리치가 짧아요. 키가 작고 그쵸. 약간 아자맛이. 스피드로 그거를 예. 커버하는 그 스타일의 선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완전 인파이터인데, 그래서 코스타가 라에서 지금 이제 랭킹 5위 아니면 뭐 5위권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명 한 번 더 이기면 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뭐 이런 여론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절대로 동의 못 합니다. 저도 아직은 예. 좀 아닌 것 거의 같아요. 더는 못 이길 것 같아. 예. 저는 뭐 라이트 배급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 가지고 평가 절하는 건 아닌데 이거 가지고도 과대평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군님도 이제 그런 뜻일 것 같고. 근데 저는 굳이 약간 지금 한 명이랑 하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줬으면 하는 거는 자말힐이거든요. 어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어. 포이리에가 어디 인터뷰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매치메이커면 라운트리 줄 거다, 다음 경기." 저도. 그러니까 재미로는 라운트리 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상성상으로도 잘 맞아요. 왜냐면 둘 다, 그러니까 무에타이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체격도 라운트리가 조금 라해에서는 키도 작은 편이거든요. 리치도 좀 작은 편이고. 코코볼. 예, 아니다. 리치는 조금씩 조금 긴 예. 편인데 체격이 작은 편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화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둘 다 약간 제가 지은 별명이긴 한데 둘 다 파괴왕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치. 예, 그게 약간 잘 맞지 않을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자말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도요. 자말 좀 왜 음. 요즘 소식이 안 들리는지 모르겠네. 우리 5 그 자녀의 아버지. 그러니까 밥값 해야지. 그러니까 뭐 이 얘기도 저희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사실상 뭐 크게 리뷰할 경기 이게 사실상 크게 리뷰할 거 없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 경기니까 얘기를 하자면 다음 경기로 넘어가서 라이트 비급 타이틀전 랭킹 2위 유리 프로아치카와 랭킹 3위 카를로스 울버그의 경기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 적었어요. 왜냐면 안 적어도 될 만큼 좀 경기가 허무했고 보시는 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절대 끄지 마세요. 저희가 이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도 할 거니까 절대 "아 이거 뭐 리뷰할 거 없으니까 꺼야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끄려고 하셨던 청취자분들은. 이 경기 어이없었죠? 군님 솔직히. 확실히 근데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네. 그 얘기는 할게요. 예.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친구한테. 이거 그 일본에 있는 그 친구분 있잖아요. 네. 제가 그 친구한테
문자 살짝 했어요. 지금 보고 있냐고. 본대.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봤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확실히 그리고 확실히 저는 처음에는 약간 울버그가 조금 삐끗삐끗하면서 그 레드팀 맞고 삐끗삐끗하면서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좀 터지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음, 이게 약간 지금 논란의 도마에 올라간 거 아세요? 이게 유리 프라우츠카의 그 사무라이 정신이 이걸 막은 거다. vs 아니다. 그냥 판단 미스다. 음. vs거든요.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저도 판단 미스지. 근데 뭐 많은 사무라이 정신이 사람들이 어디 약간 있어, 씨. 근데 인터뷰에서 프로아츠카가 약간 그런 얘기를 하긴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약간 그 레그 쩔뚝다닌 걸 보고 도덕성으로 일부러 약점을 공격을 안 한 거다라고 얘기를 인터뷰를 했나 봐요. 거기에 이제 데이나도 코멘트를 했고, 근데 저는 사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판단 미스라고 보거든요. 뭐라고 코멘트했어요, 혹시? 그래서 뭐라고 코멘트했냐고요? 음, 데이나가? 네. 데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했죠. 자기한테 선택권이 하나, 이런 두 개의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무조건 후자를 택할 거다. 음. 그리고 그 약점을 파고드는 게 이 스포츠 그 정신이고, 그리고 그게 상대에 대한 예의다. 라는 코멘트를 했었죠. 전 몰랐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예, 저는 못 어, 들었는데 그 코멘트는 제가 데이나 화이트의 음, 의견에 동의하는 편은 거의 아닌데 이거 의견은 전 동의해요. 맞는 말 했지 뭐. 예, 맞는 말 했고 조제 알도가 그 정찬수 선수 이제 어깨 빠졌을 때 어깨 킥한 것처럼. 근데 그거 보면서 누가 막, 아, 조제 알도 저 비겁한 놈, 이러겠어. 누가. 저는 또 느낀 점이 중에 하나가 프로치카가 일단 다리 다치기 전 시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프로치카가 울버그가 다리 다치기 전에도 되게 생각보다 깊게 들어갔거든요. 공격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 포켓 안으로 깊게 들어갔는데 전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프로치카가 울버그의 왼손을 그렇게까지 경계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경기 진짜 음. 재밌게 흘러가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좀 되게 황당하게 흘러갔죠. 그래서 프로치카가 과연 어떤 게임 플랜을 들고 왔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군님이 얘기하는 걸 얘기하자면 저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군님의 생각이 똑같은 게 사무라이 정신은 아니고 판단 미스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게 사무라이 정신을 자기가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전제 자체는 판단 미스입니다. 그게 사무라이 정신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그 사무라이 정신을 가졌어도 그건 판단 미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거는 사실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게 판단 미스라고 제가 점 찍을 수 있는 이유가, 만약에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아다리가 조금씩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전 경기 아자마카 코스타에 약간 절망편이 되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픽 맞고 쓰러져가지고, 이게 맞아요. 솔직히 거의 저는 약간 그 럭키펀치였나 싶을 정도로, 약간 느낌이 물론 이제 그런 어, 느낌이 아니겠지만 느낌이 오지마 오지마 하는데 맞고 쓰러진 느낌? 그러니까 약간 그 다리우시랑 이제 저희 생든이 했던 것처럼 맞죠. 그런 것처럼 쓰러져 가지고 근데 실제로 리플레이 보니까 제대로 들어가긴 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는 그걸 보면서 이게 사실 사무라 정신이 장착이 됐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쓰러질 거면 어떻게든 쓰러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했어요. 이거 받고 쓰러질 거면은 뭐 사실 누워 있다가 맞아도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제가. 저도 유리턱 어.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긴 했어요. 어. 그래서 내구성이 깨진 것 같기는 합니다, 확실히. 근데 그렇게 맞는데 안 깨지는 것도 특이하기도 하고 전 또 이제 또 하나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좀 아, 약간 소신 발언하자면 존 존스 많이 끌어들이더라고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근데 이제 아, 그랬나요? 네, 이제 존 존스 그 오블리킥 욕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네. 제가 알기로는 그게 티아고 산토스전인가? 그 티아고 산토스가 경기 중간에 십자인대인가 끊어져요. 그래서 되게 네네네, 맞습니다. 쩔뚝쩔뚝거리는데 그 존 존스가 그 다리 계속 오블리킥으로 건드려 주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걸로 존 존스 욕 엄청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 근데 그리고 실제로 이게 자주 나왔죠. 램페이지 잭슨전에도 물론 나왔고. 네, 그래서 아무튼. 존 존스 욕 엄청 했거든요, 그걸로. 근데 이번에 오히려 유리 프로아치카를 욕하기 위해서 존 존스를 미화하는 걸 보고 와, 진짜 그냥 확실히 일부의 네티즌들은 줏대가 없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존 존스 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존 존스처럼 그렇게 행동해라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전 또 하나 느낀 게 이 스포츠 특히 이 스포츠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차피 뭘 해도 욕먹을 거 자기 이익을 챙겨가는 게 맞겠다 싶어요. 그게 반칙이지 않는 이상. 음, 맞아. 어차피 남는 거는 이거 한 10년 지나잖아요. 네. 또 존스도 빨래 당합니다. 네. 왜냐면은, GSP가 지금 유일하게 예전부터 거두되고 있는 고트 마운틴 있잖아요. 네. 고트 러시머.
있는 선수들 중에서 GSP랑 요즘 미키마우스란다. 마이티 마우스만 항상 이제 거론되거든요. 네. 근데 GSP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사람들이 사실 완벽한 파이터로서 좋아하긴 했고 테크니컬한 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웰라운드드 파이터라는 말에 GSP로 인해서 시초가 됐거든요. 음, 근데 그만큼 재미가 없었어요. 그 맞아. 판정이 많았고 그래서 선수들이 사실 많이 그런 스포츠적인 면에서는 좋아했지만 관객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이티 마우스는 사실 말할 거 없죠. 마이티 마우스는 사실 트레이드 당할 정도로 노잼자였죠. 관심이 많이 없. 그러니까 관심이 많이 없. 저는 경기 사실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뭐 나중에 가서 보긴 했는데 뭐 도미닉 크루즈랑 한 것도 보고 맞아요. 우리 족장님이랑도 한 것도 보기는 했는데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역시 남는 건 기록뿐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돼요. 저 딱 말씀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후에 마이티 마우스 경기들을 보긴 했지만, 그 당시에 라이브로 못 봤다는 거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마이티 마우스가 그만큼 티켓 흥행력이 없는 거예요. 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에 또 느낀 게, 그렇게 존 존스 매너 없다고 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그래, 존 존스처럼 했어야지. 존 존스처럼 상대방 10젠데 끊어줘도 오블리킥 계속 갈겼어야지. 이런 거 보고, 아, 확실히 좀, 결국 e스포츠에서 남는 건 일단 벨트가, 이기고 봐야 돼. 예, 이기고 봐야 되는구나라고 맞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유리 프라치카가 리매치를 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격투기 유튜브 채널에서도 리매치 정당하다, 리매치 뭐 부당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냥 뭐 잘잘못 떠나서 저는 그냥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일단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리매치는 항상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UFC가 과연 저는 왜냐면은 리매치 항상 정당하다 주의는 그거예요. 어떤 그림은 챔피언을 뺏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벨라리 음, 아니면 제디엠 그쵸. 약간 그런 그림. 음, 그런 그림이 그리고 리오니. 음, 그러니까 웨터급에서 지금 3인방이죠. 그쵸. 리매치 못 받은 3인방. 리오니, 벨라리 그리고 JDM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리매치가 저는 항상 정당하다고 느끼는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번 경기는 예외가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말했던 건 이제 저는 그거였어요. 아무래도 유리 프로치카의 어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유리 프로치카의 리매치가 정당하다, 부당하다 했어요. 네.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프로아스카만 놓고 봤을 때는 부당하다 쪽으로 조금 쏠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챔프가 였던 거는 사실인데 현재 챔프가 공석이었고 뭐 보통 저는 리매치 했는 거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UFC가 항상 흥행력으로만 밀고 가고 맞아. 그리고 이상한 약간 그 랭킹 시스템으로 항상 매치업을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저는 경기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 웬간하면 리매치가 맞지 않나. 나는 웬만하면 그 특히 타이틀전은 맞아. 우리 벨라리, 리오니, JDM처럼. 근데 물론 그분들은 챔프였긴 하지만, 그래서, 근데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부당하다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경기 결과랑 상관없이, 왜냐면 일단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정당하다라고 느끼려면 유리 프로치카가 부상을 당한 울버그를 상대로 이겼을 경우에 아, 부상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가 가정이 됐을 때 이제 사실 전 이 리매치가 정당하다고 느끼는데 부상을 당한 선수한테 진 거잖아요. 근데 그죠? 울버그가 부상을 안 당했으면 어땠을까는 저는 약간 성립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온님이 생각하시기에 다음 라이트 헤비급 주자는 누구로 생각하고 일단 계신가요? 울버그가 이게 ACL 정말 이제 십자인대가 끊어진 건지 아니면 전 이제 과신전으로 보긴 봤거든요. 근데 음, 일단 아직까지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에서는 정밀 검사가 나오지 않았고 가장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거는 울버그가 아리엘 헬원이 쇼에 나와서 한 얘기가 느낌이 탈구된 느낌이었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팠다라고 한 거 보면 일단 뭐 부상의 정도로 봐야겠지만 만약에 그냥 과신전이라서 이번 년 안에 또 돌아올 수 있다고 하면 아 어렵네요. 이제 아마 앙칼라이프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앙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네. 어. 아니면 좀 저는 가장 지금 근접한 거는 사실 이것도 저는 그러니까 웃긴 게 이 약간 공석을 두는 것도 사실 앙카리를 먼저 끼워 넣어야 되는 게 맞지 그쵸. 않았을까 싶어요. 라운트리는 아무래도 프로아츠카한테 졌으니까. 그 그쵸. 라운트리 약간 올라오는 추세라 가지고 뭐 그래서 자마릴도 잡고 이제 올라오면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페레이라 전을 하면서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좀 뜬 케이스거든요. 그쵸. 저는 라운트리 주긴 좀 그렇지 않을까. 이게 좀 약간 소신이긴 한데 라운트리 좀 그쵸.
아닌 것 같아요. 패배한 어, 선수한테 주는 건 좀 아니고 직전 경기가 특히 패배한 선수한테 주는 건 아니라 생각하고 저는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유리 프로치카가 한 번 더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그 군이 말씀하신 대로 라운트리도 직전 경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자말일은 더욱더 말할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앙칼레프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제 예상 한번 해도 될까요? 예, 놀랍게도 얀이 이거 4위에 있는데 얀도 한번 약간 콜라웃 할 만하긴 한데 왜냐면은 도망쇼를 이겼으니까. 근데 얀은 논외로 할게요. 나이가 워낙 많아서. 야는 왜 아직도 네, 제가 한번 그러니까 왜 아직도 4위야 얀은.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도 함자시 한번 라에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함자시 1차 한 1차 번은. 방어 한다면 1차 방어 한 번 하고 예, 만약 저는 그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함자시 1차 방어하고 다음 경기를 가질 때쯤이면은 아마 울버그의 한 3차 방어? 울버그의 한 2차 방어전 정도 되지 않을까 예, 예상을 합니다. 저도 이 다음 경기가 예상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왜냐면 라이트 비급이 유리 프로아치카랑 알렉스 페레라 사실 이 둘이 이 라이트 비급의 흥행을 책임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을 떠나서. 근데 이제 이 두 그죠, 그죠. 선수가 일단은 당장 다음 상대 후보로서 배제돼 버리니까 좀 어떤 상대를 갖다 붙여도 그렇게 재밌는 그림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흥행력 있는 그림. 일단 기본적으로 울버그가 인기가 없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음. 저, 저는 울버그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고 가지고 저는 울버그가 이 랭킹 빨아먹고 올라온 이 그림도 사실 많이 안 좋아해요. 음, 예, 특히나 얀을 밟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얀 붙여주면 이거는 좀 개꿀잼 카드가 될 것 같은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카드가 돼버려서 그 얀이 이겨도 문제야. 그러니까 그러면 더 문제가 돼. 그러면 태세라도 아마 다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정다운 어, 선수 다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럼 저희 일단 UFC 327 얘기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끝내면 될 것 같고 별점은 어떻게 주세요? 이게 일단 물론 메인 이벤트 자체가 좀 허무하게 끝나긴 했지만 다른 경기들이 재밌어서 높게 평가하는 여론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다른 대회랑 비슷했다라고 하는 여론도 있고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UFC 327 티켓 판매량이 엄청 저조했다 하더라고요. 현재 판매량은. 이게 충분히 말돼요. 네. 특히 제가 만약에 보러 온 사람이었으면은 티켓 주고 사실 보진 않았을 듯. 확실히. 음, 특히 이 코메인 메인 두 개를 보면은 예. 그쵸. 기- 저는 그래서 전체적인 별점 5점 만점인가요, 이거 혹시? 네. 5점 만점에 저는 4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꽤 높게 주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네, 전반적인 재미가 있었어요. 특히 메인 카드는 재밌다면 재밌긴 했으니까. 뭐, 재밌잖아요? 저는 3.5 줬습니다. 3.5?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긴 예, 하네. 저는 예. 4점이었는데 일단 별 반 개를 깎은 건 이제 도미닉 레스 조니 워커의 경기가 좀 상당한 지분을 차지합니다. 감점에. 그 경기는 없던 경기로.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프리림이 아, 재밌어가지고 저도요. 사실 프리림까지 재밌는 경기는 힘든데 그것까지 아주 재밌게 하고 개인적으로 같은 4점을 한번 비교를 하자면은 최근에 있던 이제 아데사냐가 있었던 그 이벤트가 아마 4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거기는 이제 프리림이 조금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제가 그쵸. 약간 애매해서 4점. 저는 이제 이번 넘버링 같은 경우 제가 사실 군님도 아시다시피 프리즘을 저희가 막 챙겨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골라서만 보잖아요. 이렇게 재밌는 경기 같은 것만. 근데 이번 경기는 그냥 그 전 프리림, 그 전 경기들이 재밌으니까 그 다음 프리림 경기를 보고 그 경기도 재밌으니 그 다음 프리림 경기를 보고 약간 이렇게 재밌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다 보니까 어느새 프리림 경기를 다 봤더라고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음. 프리림이 재밌었다는 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3.5. 일단 메인 이벤트 유리 프로아치카랑 칼로스 울버그 경기와 도미닉 레이스와 조니 워커 경기가 좀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3.5를 주는 이유는 프리림이 재밌어서 뭐 굳이 얘기하자면 동의합니다. 100%. 예, 굳이 얘기하자면 만약에 미국에서 친구들이랑 50불씩 17반 모아서 같이 봤어도 아깝진 않았을 것 같다 정도입니다. 이제 표를 아, 주고 50불 좀 사진 세다. 않았을 거다. 예, 제가 UFC 팬이 아니라면 오케이, 오케이. 예, 인정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가 사는 동네에 뭐 10년에 한 번씩 없다. 뭐 이러면 어떻게든 보러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표 주고 갔으면 약간 돈 아깝다. 음. 근데 TV로 PPV 구매해서 봤다. 물론 이제 PPV 시대는 아니지만 봤다 하면 돈 아깝지 않았을 것 같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어,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좀 저희가 이제 2주 동안 좀 휴식기를 가지면서 최대한 이 채널, 그 저희가 이 95도 수업 칠링을 어떻게든 좀 어떤 방식으로든 존속해 볼 만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2주 동안 마냥 노는 건 아니고 저희 이제 현장에서의 일도 빨리 처리할 거 처리하고 또 저희 사이에서 이 시스템도 어떻게 변화를 가져갈지 고민도 서로 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부디 저희가 2주 동안 없다고 해서 이탈하지 마시고 좀 2주 후에 꼭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많은 힘이 될 것 같다고 느끼고요. 뭐 군님 또 막 끝나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이제 또 2주 동안 이제 못 찾아뵐 텐데. 혹시 저희 듣고 싶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뭐 저희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한번 투입시켜 보겠습니다. 예, 저희 뭐 계속 얘기했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선택을 내리시든 존중해 주실 거라 믿고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예의라고 하기 때문에 뭐 갑자기 없어질 일은 없다는 점만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모두 건강하시고 저희는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